자, 할렐루야. 네. 오늘은 에제르 돕는 배필 세미나 두 번째 강의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강의의 주제는 재정과 성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크리스찬 청년의 연애와 결혼의 전문가이신 문형욱 강사님 모실 텐데요. 우리 큰 박수로 모셔드립니다. 반가워요. 혹시 지난주 안 오고 오늘 처음 오신 분 계신가요? 네. 그래요. 우리 여기 우리 교회도 이렇게 잘생긴 사람을 초청하는구나 이렇게 느끼셨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럼 지난주에 오신 분들도 그렇게 느끼고 계시는 거죠? 제가 개발한 게 8월 말쯤에 나왔는데 제 손에 잡힌 게 이번 주여가지고 제가 따끈따끈한 거는 질문 카드라는 거를 여러분들 중에 오늘 혹시나 대답을 잘하거나 똑같이 게임을 하거나 되시는 분에게 선물을 드리고 끝나고 등에다가 말고 뒤에다가 사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 카드 되게 재밌어요. 이게 우리가 서로의 마음을 알고 그리고 또 청년부 안에서 여러분 소그룹으로 대화할 때 아주 필요하고 또 추석 같은 날 가족들끼리 뻘쭘하게 앉아있지 말고 카드 놀이가 한다고 생각하고 해보면 어쩌면 여러분들이 내가 몰랐던 우리 부모님의 모습도 또 우리 친척들의 모습도 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거 드릴게요. 다 드렸으면 좋겠지만 한 분만 제가 일단 드리겠습니다. 왜 화를 내시는 거예요?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지난주에 저희 어떤 내용 혹시 했는지 못 오신 분도 계시니까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한번 복습을 한번 좀 해볼게요. 지난주에 우리 무슨 얘기 했는지 기억나세요? 네. 무슨 얘기 했죠? 이야, 후에마이. 그래서 그래, 그랬다는 거죠, 뭐. 네. 일주일 동안 다 기억하시면 제가 곤란해져요. 네, 제가 요즘 알고 있는 척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다 기억하시면 안 되니까 여러분 다 잊어버렸다 생각하고 에빙하우스라는 분은 놀랍게 우리가 새로운 지식을 알면 3일이면 거의 70%를 잊어버린대요. 그래서 우리 그 선조들의 얘기에 작심 3일. 그래서 3일에 한 번씩 반복하면 오래 기억한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주일날 예배도 드리고 수요일날 예배도 드리고 뭐 금요일도 드리고 이렇게 자꾸 예배 드리면서 말씀에 계속 노출될 때 오랫동안 기억나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 분들은 예배의 그 말씀 기억이 오래 잘 남지 않아요. 70%는 다 잊어버린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교회 자주 나오세요. 네. 제가 여기 다니진 않지만 알겠죠? 네. 우리가 후에마이에 대한 이야기 했는데 그 내용의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중요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중요한 이유는 왜 중요한 거예요? 그걸 알아야지. 내가 왜 나를 알아야 되죠? 상대방 알려고. 상대방 배우자는 누구라고 그랬나요? 자, 배우자는 누구예요? 또 다른 나. 그 나이기 때문에 내가 나를 알아야 그를 볼 수 있는 눈을 기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모르시면 내 배우자를 이렇게 지나가도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교제를 해도 이 사람이 내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신 분이라고요? 나는 때로는 부족하고 연약해도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소중한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누구랑 결혼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신앙인을 만나자. 누굴 만나지 말고 종교인을 만나지 말고 그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하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삶에 살다 보니까 오늘 이야기 나누고자 하는 이 두 가지의 주제에 많이 넘어지기도 하고 이 두 가지 때문에 살아가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더라고요. 그 두 가지의 중요한 게 뭘까요? 성과 도리. 이야, 이거
오우, 일단 물 마시고 얘기하세요. 자, 뭐라고? 성과 재정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함께 해볼게요. 좀 한번 PPT 열어주실래요? 성과 재정에 대한 이야기인데 어떠세요? 좀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잘 안 들리나?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부담스럽기도 하죠. 제가 그 서울시에 있는 가족학교라는 것에 강사로 있는데 이게 파트가 있어요. 성재정 파트가. 근데 저희 강사님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걸 안 하려고 그래 다. 왜 안 하려고 하냐면 하면 만족도가 떨어져. 강사로서 만족도가 높아야 또 불려다니는데 자꾸 떨어지는 것을 안 하려고 그러는데 저는 계속해요. 왜 할까요? 중요하니까. 그래요.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정답을 말했는데 마음이 따뜻하지 않는 이유는 뭐라 그랬지? 말은 맞는 말인데 뭔가 이렇게 따뜻하지 않고 이렇게 되니 이거 뭐라 그랬죠? 그 비언어적인 표현이 중요하니까 중요해. 이러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뭐가 이렇게 납득이 안 돼요. 중요해서요. 이렇게 얘기해야 그쵸. 이렇게 되는데 중요하니까 이거는 1 더하기 1은 기연이 이거랑 똑같은 거야. 자, 어쨌거나 이 성과 재정이 그만큼 중요해서 제가 여러분들도 이 재정에 어떤 분은 저보다 더 많이 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금융업계 일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 여기 산부인과에서 일하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고 여러분 저보다 더 많이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결혼 전에 또는 결혼 이후에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재정과 성을 어떻게 볼 것이며 어떤 고민을 하고 결혼하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준비를 하고 결혼했다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누리면서 살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죠? 예. 그래서 이게 참 신기해. 여기만 올라오면 안 돼. 예. 이거 왜 안 되는 거야? 이게 잠깐만요. 됐네요. 됐어요.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갈라디아서 말씀을 함께 이야기하고 그리고 시작하도록 한번 해볼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이 참 어려운 말씀인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성령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는 육신 속에서 살고 있고 지금 여러분들도 다 재정 문제 때문에 어려워하기도 하고 또 그것을 가진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 또 크리스천 젊은 청년으로서 성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좀 분명한 지침들이 있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이런 이야기일수록 성경에서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하진 않지만 분명하게는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여러분들이 삶 속에 살아가면서 내가 느껴지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들 이런 여러 가지들을 같이 우리가 함께 고민하면서 이 성과 재정을 어떻게 우리가 관리하고 또 어떻게 준비할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본격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잘생겼어요. 네. 자, 목사님 너무 갑자기 이렇게 크게 웃으니까 제가 민망해지네요. 저런 뻔뻔하면 어디서 나와? 막 이런 웃음 같은. 자, 여기 돈을 제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봤더니 돈이 무슨 뜻이래요? 돈은 돌고 돈다는 거예요. 돌다라는 의미에 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돈을 벌어요. 여러분 돈 왜 벌어요? 쓰려고. 시끄럽고요. 네. 여러분 돈 왜 벌어요? 내가 돈 많이 벌면 뭐 하죠? 네. 돈을 돌리려고 돌려서 이자놀이 하려고 이게 아니라 돈을 여러분들이 자꾸 돌려야 돼.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보다 가난한 자들에게 우리의 재정과 물질이 흘러가야 된다는 뜻이죠. 네. 돌아야 된다는 의미는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좀 많이 흘려보내세요? 여러분이 버는 돈에 얼마를 여러분들 흘려보내세요? 저는 이거 하나만큼은 철저한 게 뭐냐면 정말 저 의미가 중요하고 좋은 게 돈은 나보다 가난한 자들에게 흘려가면 반드시 그게 돌아오더라고요. 정말 신기하게. 제가 예전에 제가 결혼할 때 3억 정도 빚졌다고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예. 3억이 돈도 안 같이 느껴지는데 그게 벌써 15년 전이니까 그때 3억은 지금 한 5억 정도 될 겁니다. 5억이 뭐예요? 그때 3억이 그 우리 동네 아파트 값이 30평대 아파트 값 정도 했으니까 지금 거의 한 7, 8억 정도 할 수도 있겠네. 그러니까 엄청난 돈을 제가 빚을 지고 결혼이라는 걸 했어요. 그런데 정말 힘들 때였고 그때 제가 다른 건 이제 다 그만두고 사업을 그만두고 갓데이트라고 여러분 같은 청년들을 결혼 문제를 돕겠다고 제가 뛰어들겠다고 우리 애기 엄마한테 이야기를 하고 3년 정도는 돈 한 푼 안 벌어다 줄 테니까 괜찮겠냐. 그래도 당신이 나와 결혼하겠다 하면 난 결혼하겠다. 했더니 우리 애기 엄마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볼 테니 네가 하고 싶은 거 해. 그래서 제가 갓데이트를 시작한 거예요. 너무 멋지죠? 그런 애기 엄마가 오늘 생일이에요. 근데 제가 미역국도 못 끓여주고 지금 여기 왔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한테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지금. 아니, 그만큼 중요하다고 여러분이. 근데 우리 애기 엄마가 예를 들면 생일인데 나가는 거야. 이래보세요. 그럼 저 여기 아니 이러면 안 되겠다 하겠죠. 근데 우리 애기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뭐 가서 전하고 와. 똑바로나 해. 잘하고 오라고. 네, 그래서 저 이렇게 왔습니다. 근데 내가 좋아야 될 일인가? 근데 제가 우리 애기 엄마하고 정말 힘들 때였어요. 제가 갓데이트 하면서 돈을 전혀 벌지 못할 때였는데 우연찮게 어느 한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하게 돼서 사모님하고 같이 막 얘기하는데 사모님의 따님이 대학에 합격을 했대요. 너무 잘 됐어요. 그러는데 사모님이 등록금이 없어가지고 좀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모님이 저희의 마음을 다 아시기 때문에 저희가 얼마나 힘든지 저희가 한 달에 그 대출 이자만 200만 원씩을 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얼마나 힘든지를 아신 거죠. 그래서 제가 있는데 그 얘기를 딱 끝나고 집으로 딱 돌아가는데 애기 엄마하고 저 이렇게 가다가 둘이 눈이 딱 마주쳤어요. 그 동시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돕자. 그래서 탁탁탁 털었던 딱 200만 원이 있더라고요. 저희 집에. 예, 그래서 이 200만 원이 저희 집 전 재산이었습니다. 정말 우리 통장에 그 200만 원을 사모님한테 드렸어요. 예, 그게 너무 기쁜 거야 이게. 근데 정말 신기한 건 그 뒤로 한 달도 채 안 있다가 우리 애기 엄마 회사에 회식을 했어요. 회식을 했는데 회사 사장님이 술을 거하게 먹고는 우리 애기 엄마 이름이 영은인데 영훈아 일로 와봐 그러더래요. 그래갖고 술 먹고 왜 저러는지 몰랐더니 갑자기 봉투 딱 끄면서 제 신도가 너무 이뻐 이러면서 돈을 딱 주고 가버렸대. 그래갖고 우리 애기 엄마가 그걸 돈을 딱 받았는데 세상에 그게 200만 원이었어. 그래서 저희가 깜짝 놀라가지고 야 이건 정말 흘려보내면 오는구나. 저희 딸이 선천성 심장병으로 태어났어요. 그래가지고 6개월 때 생후 6개월 때 이제 수술했거든요. 근데 그때 참 신기한 게 뭐였냐면 수술비가 몇 천만 원이었어. 근데 돈이 없는 거예요. 제가. 네, 근데 정말 감사한 게 의료보험이 그때 만 5세 미만인가? 그때 심장병 수술하면 국가에서 예전에는 의료보험이 안 됐는데 의료보험이 딱 된 우리 애기가 딱 걸린 거예요. 그러는데 700 얼마가 나왔어요. 이 비용이. 그리고 어떻게 할까 막 고민하고 있는데 이제 병문안 오신 분들이 십시일반 조금씩 이렇게 주고 가시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모으고 있는 것도 이렇게 탁탁 털었는데 한 250만 원 정도가 모자르더라고. 그래서 이제 저희 카드로 대출하려고 이제 마음 먹고 뭐 250만 원 열심히 또 벌면 되지 이러고 있었어요. 근데 정말 신기한 거 우리 갓데이트에 저랑 같이 섬겼던 스테반 친구가 있었는데 그 형제였어요. 근데 이 자매는 우리 갓데이트에서 만난 친구가 아니야. 다른 사람 소개해가지고 만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매가 갑자기 자기가 저는 얼굴도 모르는 분이에요. 갑자기 자기가 그 남자친구한테 얘기를 한 거죠. 하나님이 기도를 하는데 자꾸 후원하라고. 그 기도할 때마다 후원해야 된다는 압박감 때. 근데 그 자매가 백수로 3년인가 2년인가 있어가지고 돈이 없는데 후원하라고 그러더래요. 뭐 하나님 난 돈도 없는데 뭘 후원해요. 그랬더니 계속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근데 우연찮게 그 형제가 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대표님 아기가 수술한다 이렇게. 이분이 그래가지고 그럼 이 사람한테 후원하라는 건가 보다.
탁탁 털었는데 257만 원을 저를 만나서 주는 거예요. 얼굴도 모르는 자매가. 제가 그럼 예스 이러면서 받았을까요? 너무 부담스러운 거, 너무 부담스러워. 근데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대표님도 기도하시는 분이잖아요. 제가 이거 그냥 불쌍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드리는 거니까 받으시라고. 제가 받았어. 근데 놀랍게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빚지지 않고 아이 수술할 비용이 딱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이놈의 그 마음이라는 게 강팍해가지고 그 자매를 잃어버리고 있었어. 머릿속에. 감사함은 있었지만 잊어버렸어요. 애기 막 뒤치덕거려 하냐고. 근데 어느 날 이 형제가 연락이 왔는데 그 자매랑 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자매 연락처도 모르고 헤어졌다니까 또, 야, 이제 뭐 어떻게 만나나. 그리고 또 제가 3년 후에 안 되겠다고 저희 애기 엄마하고 그 형제한테 미안하지만 그 자매 연락처 빨리 내놔라. 너는 걔랑 통하지 마라. 근데 내가 좀 빚진 게 있으니 나 좀 살려다오. 그래서 저희가 밥이라도 한 끼 살려고 해서 전화해서 만났어. 근데 그 자매가 간증을 하는데 저희가 얼마나 같이 울었는지 몰라요. 그분이 갑자기 엘모 회사 있잖아요. 대한민국의 굴지 회사.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마. 거기에 그분이 저 후원하고 얼마 있다가 입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간증하는데 저한테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회사에서 갑자기 300만 원이 자기 통장에 찍혔는데 월급날이 아닌데 돈이 들어와서 자기가 물어봤대, 경리과에다가. 이 돈 뭐냐 했더니 자기네도 모른다고 그냥 쓰라고 그랬대. 그래서 그분이 이랬대. 그 얘기를 저 하는데 정말 진짜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실수하지 않고 하나님은 정말 우리는 이 물질 하나 움켜쥐려고 별짓을 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요, 물질이 열리잖아요. 여러분 참 신기한 게, 여러분 지금까지 돈 많으세요? 그 돈 없었지만 지금 사셨죠? 네.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 아니세요? 네. 다 되더라고요. 다 돼.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이렇게 막연하게 잊지는 말자는 거예요. 좀 더 우리가 좀 디테일하게 결혼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왜? 보니까 그렇게 해야 복을 받더라고.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이 그냥 다 될 거야. 되겠지? 될 거야. 이러고 있지 말고 내가 누군가를 돕더라도, 내가 무언가를 계획하더라도 체계적이고 여러분들이 계획할 수 있는 만큼,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다 해보는 거예요. 그게 무슨 사랑이냐면, 한번 해볼까요? 온전한 사랑. 그럼 사람들은 완전한 사랑을 꿈꿔요. 완벽하게 뭔가를 만들고 싶어요. 퍼펙트 러브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완전한 사랑을 하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끊임없이 비교. 어떨까요? 비교예요. 그래서 비교해서 내가 꿀리면 열등감을 느끼고, 내가 좀 있어 보이면 우월감을 느껴. 우리는 뭘 느껴야 되는데? 자존감을 느껴야 되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한 거예요. 근데 이게 계속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쟤는 몇 평이더래, 쟤는 TV가 몇 인치래, 쟤는 냉장고가 1m 80이 아니라 2m짜리래. 냉장고 2m짜리 사가지고 그 위는 어떻게 끊으려고. 나같이 키 작은 사람한테 계속 끊임없이 비교해, 비교. 그리고 나는 돈이 왜 없는지 몰라. 그리고 결혼식은 어디서 해야 돼요? 돈 없는데 호텔에서 해야 되고, 비싼 웨딩 해야 되고, 작은 웨딩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작은 웨딩으로 하면 왠지 꿀려 보이고 주눅 들어 보이고 위축돼 보이고 바보 같고 불쌍해 보이고, 그 화려하게만 하려고 하고. 이러니까 근데 돈은 없고, 그리고 결혼했고 빚져가지고 눈물 징징이 자고, 그러다가 이혼하겠다 이혼하고. 여러분, 저는 부동산 요즘에 난리 났잖아요. 서울에 집값이 안 떨어진다고 막 뉴스 안 봐? 근데 저는 그 정치인들이 다양한 정책으로 얘기하시는데, 제 솔직한 제 마음은 이거 잡으려면 이혼 막아야 된다, 이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혼율이 지금 40% 육박하고 있답니다. 놀랍죠? 그러니까 올해 10쌍 결혼하면 몇 쌍은 이혼한 거예요? 4쌍은 이혼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혼했어. 그러면 집이, 예를 들면 목사님하고 저하고 살았어. 이게 비교는 안 되지만 같이 살았어요. 근데 우리 둘이는 집이 몇 개 있었어요? 하나 가지고 몇 명 산 거죠? 2명이 사는데 이혼하면 집이 몇 개 필요해요? 2개 필요해.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빚을 내야 돼. 그럼 기존에 있던 분은 빚을 내야 돼. 그래서 계속 끊임없이 가계부채는 늘어나요. 여러분 이게 무시 못해. 그리고 부동산은 계속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뭐죠? 부동산을 해야죠. 이거 못 잡아요. 제가 볼 때는 이혼 못 잡으면. 그럼 여러분이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두 사람이 살아요. 여러분 지금 솔로죠? 많은 분이 솔로로 뭐 결혼하신 분도 있지만 솔로로 있다가 결혼해봐.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나눠서 할 수 있어. 놀랍지 않아요? 결혼해야 돼. 이게 무슨 논리냐고? 하여튼 해 그냥. 따지지 마. 너무 따지면 내가 머리가 아파지는데 하셔야 돼요. 그럴 땐 이게 우리 목사님들은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하세요? 꼭 하세요. 왜냐하면 결혼하면 너무 좋아져. 인생이 바뀌고 제 삶의 터닝 포인트가 돼요. 예, 그래서 저처럼 반백교 아주 작은 사람이었는데 몇 제곱에 성장할 수 있습니다. 결혼이. 전 여러분이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믿거든요. 예, 그래서 어쨌든 이걸 잘 잡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 돈에 대한 이야기를 괜찮아요. 하는데 이 돈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의미라는 게 있어요. 의미가 정말 중요해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의미. 자 보세요. 예를 들면 제가 목사님 우리 식사하실래요? 네. 여기에 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떤 분은 그냥 뭐 제가 밥 먹을 사람 없었고 나랑 먹자는구나 이런 사람이 있을 거고, 저 사람 나한테 호감이 가니까 뭔가 친해지자라고 말하는구나, 이 사람 나한테 뭔가 지금 부탁을 하려고 하는구나, 이 사람 뭘 날 도와주려고 하는구나 등등등의 뭐가 있냐면 의미라는 게 있어요. 사람들은 그래서 뭘 하게 되냐면 다 추측하고 살아. 뭐하고 산다고요? 추측. 그래서 돈 하면 생각나는 추측을 해. 여러분 지금 머릿속에 돈 하면 생각나는 거 한번 연관 검색어를 떠올려 보세요. 돈 하면 딱 생각하는 순간에 추측하죠? 근데 그게 뭐가 되냐면 진리화시켜. 그게 내가 느낀 게 뭐냐면 진리야. 그러니까 이 사람도 그렇게 느껴야 되는 거야. 예를 들면 목사님이 이렇게 느낀 거예요. 저 사람이 그냥 먹을 사람 없어갖고 나랑 같이 먹자구나 라고 생각하고 네 하고 먹기로 결정했어요. 근데 저는 목사님하고 친해지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같이 밥 먹을 때 어떨까요? 목사님은 그냥 밥 빡빡 드시고 그냥 가실 거야. 저는 목사님 그게 아닌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저의 밥 먹자는 의미는 뭐죠? 친밀감이었고 목사님의 의미는 뭐였을까요? 단순 교제였는 거예요. 굉장히 사람마다 느껴지는 게 달라요. 그러니까 돈의 의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누군가 커플이 돼갖고 만날 때 야 너 돈을 얼마 쓰니 돈을 얼마 버니 이럴 때 그 느낌도 다 달라. 그래서 여러분 그 다른 것들을 느껴야 돼,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 중에 돈의 4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몇 가지 의미가 있다고요? 프레페니치라는 곳에서는 이렇게 4가지를 얘기해줘요. 첫 번째는 지위로서의 돈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내가 돈이 있어 라는 얘기는 뭐냐면 갑자기 내가 높은 자리에 있는 거야 이렇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 돈을 왜 모아? 그 지위에 가려고 모아. 어떤 분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거기에 공감하는지 공감하지 않는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두 번째는 뭐냐면 안전이에요. 예를 들면 내가 돈이 있어야 병원에도 가고 돈이 있어야 결혼식도 만들고 돈이 있어야 뭘 하겠지 해서 나는 안전해야 돼. 그래서 자린고비처럼 아껴 안 써. 그래서 계속 모아놔. 왜? 안전해야 되니까. 그래서 돈이 있으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안전해. 지갑에 돈이 많이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 왜냐면 갑자기 무슨 일 있을 때 돈 빨리 써야 되니까. 이렇게 느껴지는 게 바로 돈이야. 이렇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있다고. 그런 분 계세요? 안 계시구나. 그 어떤 분은 자립의 의미가 있어요. 자립. 이 돈으로 내 인생이 세워진다. 독립해서 쓴다. 나는 돈이 많아야 내가 어떤 분이 있잖아요. 나 엄마한테 독립하고 싶어. 근데 돈이 없어. 이런 분 많아요. 그렇죠? 나가서 살고 싶은데 돈이 없어 지금 못 살고 계신 분들 많죠? 왜냐하면 돈을 자립의 의미로 보기 때문에 못 나가는 거야. 자, 그리고 어떤 분은 즐거우면 돈 써야지. 쓰라고 있는 게 돈이야. 이러는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특히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예를 들면 남성분은 즐거움에 돈을 써요. 여성분은 안전에 돈을 써요. 그 둘이 만났어.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엄청 싸워. 여성분은 뭐라고 할까요? 돈 좀 아껴. 그럼 남성은 뭐라고 할까요? 아껴서 뭐하게. 죽을 때 무덤에 가져갈래. 그래도 아껴야지. 왜 아끼는데.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대화가 전혀 왜?
그 의미라는 게 사람마다 다르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이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고 알려고 해야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어떠냐면 내가 생각한 그 의미가 곧 뭐가 된다고요? 진리다 보니까 어떻게 비난하게 돼. 근데 여러분 이 네 가지 중에 솔직히 제일 마음에 드는 게 뭐예요? 안전. 안전 손 들어보세요. 안전. 양심껏 해봅시다 우리. 안전. 네. 자리. 네 좋습니다. 지금 지위. 즐거움. 어우 야 즐거움도 많다. 양심적이다. 야 이분들 나 몰랐네. 그러니까 돈을 못 모으는 거야. 안전은 지금 그걸 마음속에 이게 즐거워 딱 드니까 쟤들은 돈을 어떻게 모으는 거야 이러고 있는 거야 지금 마음속에. 왜 그럴까? 내가 생각한 게 곧 진리라고 생각하면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게 뭐냐면 반대로 이 네 가지를 우리가 좀 잘 인식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내가 저축을 해야 되는 이유도 알게 되고 쓰는 이유도 알게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돈을 내가 왜 모아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되고 돈을 쓰더라도 허튼 데서 쓰지 말아요. 여러분 정말 돈 한 푼 쓰더라도 제대로 썼으면 좋겠어. 저희 아버지가 저를 정말 많이 괴롭혔거든요. 그런데 저에게 정말 좋은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돈 쓰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저희 옛날에 어릴 때 전자오락 아세요? 50원 넣고 100원 넣고 오락하는 거? 그거 했을 때였을 때 저희 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친구에게 오락하는 비용은 절대 쓰지 말고 껌을 사라 이랬어요. 무슨 말인가 했더니 껌은 100원이었거든요 한 통에. 오락도 한 게임이 100원이에요. 근데 오락 한 판 시켜주는 애는 기억이 안 남는데 껌 한 통 사주는 애는 오래 기억 남다는 거야. 똑같은 100원을 써도 어떻게 쓸 거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야. 제가 그 얘기를 한번 실험을 해봤어. 친구한테 100원 주면서 오락해 그랬더니 나도 이렇게 그러더니 그냥 끝난 거예요. 근데 그 친구한테 끝나고 제가 껌을 사줬어. 한 통을. 그랬더니 이거 나 다 줘? 이거 왜 나 다 줘? 이러는 거예요. 100원인데 100원이야 100원. 그래서 제가 그때 느꼈어요. 아 돈은 그렇게 쓰는구나. 흥청망청 계획 없이 쓰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계획을 잘해서 정말 받는 사람도 즐겁고 주는 나도 즐겁게 그 즐거움을 여러분이 가셔야 돼. 노는 의미의 즐거움이 아니라. 싫으면 뭐 어쩔 수 없고요. 자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결혼식에 얼마나 돈이 들어갈까요? 1억. 지금 웃는 이유는 뭐죠 이거? 왜 이분 말이 틀렸다는 얘기예요? 이분 너무 빨리 대답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얼마나 들어갈 것 같아요? 돈 결혼하는데 몇 천? 아니 둘이 얘기 좀 해. 둘이. 두 분이 아니 대화가 잘 되네. 네. 두 분 잘 돼. 괜찮아 괜찮아. 저 몇 천도 있고 1억도 또 4천 2천. 이거 무슨 저기 경매 같아. 2천 받고 4천 더. 네, 이분이 얼마 될까요? 평균 1억 4천 정도 같은데. 장난 아니죠? 특히 뭐에 제일 많이 되지? 이게 다 하네. 그러면 그 집 그러니까 갑자기 우리 형제님들 여러분 그러면 물어봅시다. 집은 누가 구하는 거예요? 예? 진짜야? 형제 아니에요? 그럼 살림은 누가 사는 거야? 같이. 함께 해야 돼, 함께.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내가 돈이 얼마 있느냐를 창피하지 마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그럼 문제는 지금 내가 어떻게 이 돈을 쓰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모으고 있는지가 더 중요해요. 네. 자,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그 다음에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예를 들면 2천만 원이 있어. 근데 내 여자친구는 3천만 원이 있어. 그럼 우리 형제님들은 벌써 거기서부터 주눅 들어. 그럼 여러분 사실 그 주눅 들었다는 의미는 뭐죠? 뭐가 낮다는 의미지? 자존감이 낮아. 뭐가 낮죠? 자존감이 낮아. 그럼 자존감이 낮은 그 사람은 뭐가 높을까? 자존심. 뭐가 높아진다고? 자존심이 높아져.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쉽게 화를 내. 어떻게 할까요? 쉽게 화를 내. 예. 그래서 조금만 뭐라 그러면 그래 네가 3천만 원 있어 그래 뭐 이렇게. 여러분 만약에 그러면 그런 형제 만날 필요가 없어요. 그럼 그럴 땐 어떻게 해요? 헤어져.
어떻게 하면 돼요? 헤어지면 돼요. 근데 여러분 헤어지기가 두려워. 왜 두려워요? 버려질까봐 두려움 때문에 두려워. 그래서 안 헤어져. 그래서 우리 회장님이 저에게 꼭 이야기했던 말인데, 그래서 여러분들 사귈 때 잘 사귀어야 돼. 어떻게 사귀어야 될까요? 얼마 기간 동안, 그럼 얘가 돈을 이것 때문에 주눅 들지 안 주눅 들고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데이트. 어떻게 알아요? 데이트할 때 뭐 어떤 데이트를 해야 알아요? 마음을 나눠. 그래서 필요한 게 질문 카드야. 이걸 꼭 사서 해야 돼. 아싸. 하나만 사주세요. 지금 뭐가 필요하다고요? 질문 카드가 마음 나눔이 필요해. 마음 나눔. 그걸 훈련하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한 거고. 그래서 여러분, 내가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여러분이 돼야 되는데, 마음이 나눠져 있지 않으면 어떨까요? 몰라. 마음을 어떻게 나눠야 될까? 잘 이거 하지 말고. 어떻게? 그래서 희노애락을 느끼셔야 돼. 여러분, 많은 청년들이 저에게 질문하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이걸 질문 많이 해요. 지난주 얘기엔 제일 많이 나온 게 뭐냐면, 신앙인이에요? 인격이 좋아야 돼? 이거 질문 많이 하는데, 이 여러분들은 아셨죠? 그거에 대한. 네. 두 번째 질문은 도대체 그러면 얼마만큼 연애해야 돼요? 이 질문 많이 해요. 이 질문. 얼마나 연애를 해야 될까요? 1년? 2년? 10년? 1개월? 얼마나 연애를 많이 해야지 결혼할 때 행복할까요? 1년 이상? 네? 어디서 뭐라는 거야? 네. 와와와. 누가 그러신 거예요? 이거 왜? 3년? 지금 형제님 나이가 42살 돼 보이시는데? 잘 안 보여가지고. 형제님 몇 살이세요 올해? 죄송한데. 그럼 형제님은 38에 결혼하시겠네? 좋겠다. 죄송해요. 형제 3년 정도는 연애해야 된다 생각하시는 거예요? 좋아요. 저는 사실은 기간의 의미는 우문이에요. 우문. 어리석은 질문이라고. 그 뭐냐면 만나서 뭐 했냐 중에 3년 사귀면 뭐예요? 대화를 속마음을 얘기해 본 적이 없는데 10년 사귀면 뭐해? 여러분 제가 지금 부부 상담하고 있는 한 분은 10년 이상 사귀고 결혼했는데 대화가 없어. 네. 그리고 지금 10년 됐거든요? 그럼 그 사람을 알게 된 게 몇 년인 거예요? 20년 됐는데도 서로 몰라요. 그럼 뭐 할 거예요? 그리고 맨날 싸우고 이혼하겠다고 저한테 찾아온 건데, 의미가 있을까? 뭘까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감정의 희노애락을 느끼셔야 돼. 그 얘기는 함께 우리가 옆에 내가 데이트를 하게 되면, 이 얘기하면 갑자기 솔로 있는 분들이 일단 데이트를 하게 사람을 주라고. 그런 얘기 하지 말고 만나게 하라고 막 이러는데, 만나기 전에 이걸 알아야 만나진다니까? 제발 알겠죠? 네. 그래서 내가 함께 기뻐해야 돼요. 기쁨의 코드도 맞아야 돼요. 예를 들면 자매는 막 웃고 있는데 형제가 뭐냐? 이러고 있어 보세요. 그게 웃겨 뭐 이러고 있잖아. 그럼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 또 싸워도 봐야 돼. 노해 봐야 돼. 같이. 그리고 붙어 봐야 돼요. 그리고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봐야 돼. 네. 그걸 안 해보고 그냥 만나가지고 결혼해서 살겠대. 여러분, 그러면 결혼하면 갈등이 나올 게 얼마나 많은데요. 정말 결혼하면요, 갈등 투성입니다. 근데 여러분, 갈등이 오면 뭐가 올까요? 위기. 갈등이 오면 뭐가 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특히 형제들은 갈등을 맞이하고 싶지 않아. 그래서 뭐 어떻게 해요? 갈등이 생기려고 하면 피해버려. 예. 그러면 여성분들 막, 답답해. 근데 남자가 지 혼자 어디 가서 풀고 왔을까? 안녕? 이래. 그럼 여성들은 더 막 스트레스 받고 막 이런 분들이 많아요. 예. 근데 그래서 남자들은 뭐 이렇게 싸우면 어디로 들어간대요? 동굴로 들어간다는 게 그런 의미거든요. 근데 갈등은 여러분 위기가 오잖아요. 근데 문제는 위기에 대한 의미가 중요해. 위기가 무슨 뜻이에요? 위험과 기회. 예, 위기는 무슨 뜻이에요? 위험과 기회야. 그러니까 우리 관계가 지금 뭐 할 수도? 위험할 수도. 뭐 할 수도 있어요? 기회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로 보면 좋을까요? 기회로 여러분이 보면 그걸 마땅히 부딪히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자, 마땅히 뭐 하자고요?
부딪혀야 됩니다. 부딪혀야 돼. 뭐를? 갈등을 부딪히는 거야. 그런데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왜 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한번 부딪혀 보세요. 예. 그리고 사랑도 한번 진하게 해보는 거예요. 격렬하게 정말. 예. 그리고 게임도 오락도 열심히 여러분이 정말 이 사람과 함께 즐거움과 슬픔과 모든 것들을 함께 누려보고 추운 것도 누려보고 따뜻한 것도 누려보고 그러면서 내가 이 사람과 함께 해야겠다라고 느껴지면 그때 결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 해결을 잘하는 사람하고 결혼했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아, 근데 제가 이번에 참 신기한 게 연구 결과에 보면 갈등 해결을 잘한다고 하나님 이미지가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저는 그게 반드시 나올 거라고 했는데 그건 기각이 되더라고. 근데 재밌는 게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성적 친밀감이 높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요. 여러분이 갑자기 그래? 그럼 나 야해져야 되는 거야? 뭐 이런 그거 아니야. 성적 친밀감 그런 거 아니에요. 좀 더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어쨌든 그렇게 우리가 함께 모인다는 거 되게 중요하고 내가 창피해서 자존심 상해가지고 말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이미 세상은요 결혼하기 전에 저희가 훈련시키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월급 까기예요. 월급 까기. 월급 얼마 받느냐. 그다음 꼭 세전이야 새우야 뭐 이런 거 얘기하고 나 이거 정말 이 질문 많이 받아. 11조는 세전으로 내야 돼요. 새우로 내야 돼요.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쪼잔하신 분인 줄 아나 봐. 여러분이 마음대로 좀 드리세요 좀. 아우 난 정말 월급을 너무 많이 받아서 그런가? 월급 1,000만 원 받으면 세전 새우가 좀 고민되겠네요. 그죠? 제발 그렇게 벌었으면 좋겠다. 근데 세전 내든 새우를 내든 건 여러분들 모르겠어요 저도 잘. 근데 중요한 게 있어. 중요한 거 여러분들이 함께 해보겠다라는 의지 그거부터가 시작이 돼서 우리가 자존감이 낮은지 높은지가 굉장히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존감이 높은지를 아는 방법은 이렇게 부딪히는 것 말고는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대화를 많이 해야 돼. 재무대화라는 게 있어요. 재무대화. 예.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요 결혼해가지고 이상에 대한 게 굉장히 큽니다. 그 이상이 크다는 얘기는 뭐냐면 결혼하면 모든 게 가만히 앉아있고 다 될 것 같고 특히 형제님들의 엄청난 이상이 하나 있어. 아침에 눈을 뜨면 찌개에 끓는 소리가 보글보글 햇볕이 쫙 들어오면서 사랑하는데 아내가 나에게 입 맞추면 자기야 일어나. 자기를 위해서 밥 해놨어. 이 얘기 듣는 게 인생의 꿈이래. 그러나 결혼해보면서 일어나 이씨. 나 출근한다! 막 이러고 지금 가는 게 현실인데 그거 생각하고 있고 아니 나는 무슨 뭐 드라마를 봐도 어떻게 그런 드라마만 골라봐가지고 막 에휴 그럼 여성분들 어떠세요? 그렇게 해줄 자신 있으신 분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내 남편에게 지글지글 보글보글 된장찌개 김치찌개 끓여주면서 여보 일어나세요 사랑의 입맛 좀 이거 해줄 수 있으세요? 아 손 들어보세요. 괜찮아요 진짜로. 저기 자매님 손 들었는데 진짜요? 봐봐 이제 남편 봐서 할걸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현실과 이상은 괴리가 큽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돈이 뚝딱하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요즘 아파트값 얼마인지는 다 아시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고민하고 배우고 알아야 될 게 뭐가 있죠? 내가 살기가 진짜 어려워졌잖아요. 그럼 우리가 뭘 준비해야 돼? 에? 노후 대책을 준비해야 돼? 신혼도 지금 대책도 없으면서 노후 대책을 해. 신혼 대책을 좀 해봐요. 신혼 대책을. 그래서 어떻게 신혼부부의 혜택들, 세제 혜택이나 집 구하는 혜택이 있어요. 그 전세자금 대출도 있고 여러 가지들 여러분들이 먼저 알아보셔야 돼요. 임대주택이나 이런 것들 여러분 알아봐. 근데 여러분 어떤 분은 임대주택 살면 루저라고 얘기한다고. 그렇게 말하는 애가 루저야.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생각 자체를 좀 바꾸세요. 그래도 저는 그러면 안 되고 민간주택을 원해요. 그러면 그냥 혼자 사시면 돼. 여러분 너무 그렇게 화려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검소하지만 의미 있는 삶을 살려고 한번 노력한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바로 이런 겁니다. 이 재무대화. 서로가 돈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많이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어떠세요? 돈 얘기하면 왠지 뭔가 좀 세상적인 것 같고 그러지 않으세요? 뭔가 좀 그렇게 불편하잖아요, 사실 우리에게. 그렇지만 돈 이야기 하는 게 필요합니다. 예. 그리고 어떤 분이 근데 이런 거 얘기할 때 꼭 기억해. 그럼 뭐야? 그럼 당신 이거밖에 없다고? 그럼 어떻게 하라고?
넌 지금 현실을 알고 있는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면 얘기 들을까봐 뭐예요? 숨기면서 말을 해. 그래서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뭐냐면 한번 따라해볼까요? 안전한 분위기. 커플은 안전해야 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창세기 2장 25절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벌거벗겨졌으나 부끄럽지 않는, 그러니까 내 재산이 벌거벗겨져도 뭐하지 않는, 부끄럽지 않는 그분과 알콩달콩 이야기하면서 해야죠. 예. 제 아내랑 그 얘기를 했더니 제 아내가 자기는 언제 이거 양파야? 양파 껍질이야? 빛이 어디서 계속 나와? 저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대출한 게 하도 많으니까. 그래서 제가 미안해. 근데 우리 애기 엄마는 한 번도 너 왜 그랬어? 이런 물어본 적이 없어, 지금까지. 그냥 있는 그대로 저를 신뢰해 줬어요. 그래서 제 아내한테 모든 걸 다 말할 수 있었어요. 근데 제 아내도 자기의 마음을 다 얘기해 주고. 그게 부부잖아요. 그쵸? 네. 싫음 말고요. 자, 여러분 이제 여러분 맞벌이 하실 거예요? 외벌이 하실 거예요? 결혼하면? 한번 손 들어볼까요? 나는 결혼하면 돈을 모아야 되기 때문에 맞벌이 하겠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이건 뭐야, 이거? 내가 어떻게 알아? 나는 외벌이. 괜찮아요. 외벌이 하겠다. 예. 외벌이. 형제님은 이렇게 아내를 돈 벌어오게 하시려고요? 아니면 본인이 벌겠다는 거예요? 예? 대화하면서 양쪽 다 외벌이를 한다고? 그건 아니고, 죄송해요. 못 알아들어가지고. 나이 먹으면요, 제일 먼저 문제가 되는 게 뭔지 아세요? 귀에 안 들려, 잘. 여러분, 속닥속닥 거리면 잘 안 들려, 제가.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도 뭐라 그래? 뭐라고? 이러면서 딴 얘기 하시죠? 전 이해가 돼요, 그게 요즘에. 눈도 잘 안 보이고. 근데 하여튼 외벌이 하실 수 있다? 네, 좋아요. 여러분, 사실 요즘 시대에는 외벌이 해가지고 우리 아이 한 명 키우기에도 만만치 않죠? 네, 그리고, 진짜 이게 병원비도 그렇고 학원비도 그렇고 진짜 만만치 않아요. 애기 한 명당 조금 크면 한 달에 얼마 정도 드는지 아세요? 얼마나 들까? 한 달에. 말 좀 해봐요. 30만 원? 네. 200만 원. 초등학교 입학하면 100만 원은 들어요. 초등학교 입학하면. 우리 목사님은 아이가 4분 있으시다니까 우리 목사님은 어떻게 되나 우리가 빨리 돈을 모아 빨리 지금. 진짜 한 명당 어린이집 다니고 그러면 최소한 30에서 50만 원 들어요.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입학할 때쯤 되면 100만 원씩 들고.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게 걱정 안 돼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주로 다 학원 보내. 미술학원, 요즘은 진짜 미술학원, 음악학원, 심지어 여성분들도 체육학원, 운동도 가르쳐. 거기에 모두 가르쳐요. 옛날 복고도 가르쳐. 주판도 가르치는 분들도 있어. 머리가 좋아야 되는데 영어 기본이죠. 그리고 국영수하죠. 학습지하죠. 이게 제 딸이 그 일기 있었는데 그 일기가 그 학교에 대상 받은 일기가 있어요. 그 일기 내용이 뭔지 아세요? 나는 놀 친구가 없어요. 제목이야 이게. 난 그래서 내가 우리 딸을 학원 많이 보내갖고 그런 줄 알았는데 거기 자세히 읽어봤더니 뭐냐면 나는 학교를 끝나면 친구를 기다려요. 하지만 친구를 얼굴 볼 때 한 5분씩밖에 못 봐요. 왜냐면 누구는 몇 개를 다니고 누구는 몇 개를 다니고 누구는 몇 개를 다니고 실명을 다 거론했더라고요. 얘가. 누구는 몇 개 다니고 해서 나는 놀 친구가 없어요. 어른들이요 제발 저에게 친구를 돌려주세요 이러고 썼어 일기를. 저 눈물 나더라고요 진짜. 근데 제 딸이 진짜 할 일이 없어 애가. 우리는 학원 안 보내니까 애가 할 일이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 딸이 아빠 나도 학원 갈까 했더니 학원 갈래? 무슨 학원 갈래? 그랬더니 공부는 싫고 뭐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제가 그래 탁구 한번 쳐볼래? 탁구 쳤더니 탁구 배우고 싶대 탁구. 그래서 탁구 끊어줬어. 탁구 치러 다녀 걔는. 놀 탁구 칠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데 없어 여러분. 근데 제 딸 주변에 대부분 누굴까요? 교회 다니는 애들이야. 네. 전 진짜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키우고 싶죠? 아니요. 근데 제 딸이 그 아이들보다 놀랍게 성적이 좋아.
우리 딸이 천재가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초등학교는요 똑같습니다. 너무 여러분 근데 우리 딸이 지금 6학년인데 친구들은 중2 공부한대. 중2. 제가 그래서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대안학교 보내겠다고 마음먹고 있어요 지금. 어쨌든 자 여기 맞벌이에서 예를 들면 남성이 200만 원 벌고 여성이 200만 원 번다 가정하에 그럼 우리 집은 얼마 버는 거예요? 400을 버는 거예요. 예, 그럴 때 이 정도로 한번 고민해 보면 어떻겠는가에 대한 이거는 꼭 이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이런 모델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생활비는 예를 40만 원 정도를 생각하고 식비 외식비도 한 달에 40만 원 이상이 들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회사에 나가고 밥 먹는 비용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40만 원 안 쓰면 어떻게 사지? 둘이서 그것도? 예, 그리고 쭉 용돈 80만 원 비정기 지출 쭉쭉쭉쭉 있죠? 단기 저축 110만 원 400만 원 중에 110만 원을 적금해야 돼. 최소한. 전 정말 최소한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그럼 보세요. 내가 두 사람이 모였어. 근데 한 사람이 110만 원, 200만 원 버는 사람이 110만 원을 예를 들면 만약에 적금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되게 어려워지겠죠. 그리고 55만 원을 적금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근데 두 사람이 결혼해가지고 110만 원 정도 적금하는 건 그리 어렵지도 않아요. 근데 이게 한 달에 뭐 여러분 풍차 돌리기라고 들어보셨어요? 그 이자에 이자를 하는데 근데 그거는 진짜 게을 통장이 10개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요즘 통장 하나 개설하기도 어려운데 근데 그렇게 이자 돌리기 하는 것보다도 내가 항상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1억 정도 통장이 있었으면 좋겠죠.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1억 뭐야 다 있는 거야 1억? 1억 정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요? 왜? 1억 있으면 뭔가 든든한 것 같죠? 그리고 이자 좀 나올 것 같지 않아요? 네. 여러분 은행 이자가 1억이면 얼마 정도 받는지 아세요? 예를 들면 3% 받는다고 가정해볼까? 3%? 3%도 안 주던데 3%야. 그러면 1억에 3%면 얼마예요? 응? 30만 원? 아니지 300만 원이지. 1억만 있으면 1년에 내가 300만 원을 벌어. 괜찮다. 그죠? 여러분들 제가 놀라운 얘기 해줄까? 1년에 300만 원이면 한 달에 얼마 버는 거예요? 30만 원 채 안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내가 만약에 결혼하잖아. 한 달에 15만 원만 돈 쓰는 걸 아껴. 그 내 아내도 한 달에 15만 원을 아껴. 그럼 우리 둘이 얼마나 아끼는 거야? 30만 원 아끼면 여러분들은 1억 있는 사람과 똑같아져.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그 15만 원 안 아끼고 난 1억이 없어 이러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조금만 아끼면 1억을 갖고 있는 사람들, 시드머니 1억 갖고 있는 사람하고 동등하게 여러분이 심리적으로 느끼게 할 수 있어요. 그 이자를 벌 수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 쓰는 게 중요해. 버는 것보다.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되세요? 그래서 왜 그런 말 있잖아요. 뭐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써라 이런 말 있죠. 저는 그 반대. 그건 좀 안 좋은 말 같아. 정승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쓰세요. 정말. 잘 벌어야죠, 여러분. 여러분 잘 벌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이제 좀 아껴보세요. 아낄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여러분 구조에. 뭘 제일 아낄 수 있으세요? 네? 핸드폰 비용. 어떤 분은 과하게 막 비싼 거 이렇게 하고 핸드폰 살려고 요금제 같은 경우 어떻게 해요? 비싼 거 해가지고 하면 싸게 해주잖아요. 그거 했다 3개월만 유지하라고 그랬는데 지금 뭐 3년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귀찮아가지고. 그런데 또 돈 없다 그러고. 그러지 마시고 그런 거 아껴 쓰고. 또 뭐 아껴 쓰죠? 먹는 거 좀 아껴 쓰고. 여러분 먹을 때 그럼 먹는 거 난 아껴 쓰는 건 정말 주부랑 똑같아요. 라고 저는 늘 얘기합니다. 근데 먹는 거 아끼려면 어떻게 되죠? 어떻게 해야 돼? 먹을 때 맛있게 먹는 비법을 알고 그리고 특별한 이벤트로 먹으세요. 평상시에는 좀 아끼고 그러다가 돈을 좀 모아서 특별한 곳에서 있을 때 써. 그럼 내가 더 만족감도 느껴요. 여러분 적중만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저 좀 마셔. 자, 그렇게 하시고 예를 들면 그래서 내가 한 달에 200에서 280만 원 정도 이상은 쓰지 않도록 맥시멈이.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이제 모으는 거예요. 돈을. 그러면 돈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모아 지금 돌고 돌아서 눈두덩이 불어나. 그리고 이제부터 뭐 하냐면 내가 이 대한민국 경제의 구조를 이제 알아야 돼.
여러분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그래서 제일 먼저 하고 있는 여러분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에게 꼭 하나 해줬던 것 중 하나 있죠? 청약저축. 하나 해준 거 있잖아요. 청약저축. 네, 있죠? 청약저축 있으세요? 네. 없으면 빨리 지금 가입하셔야 돼. 네. 아, 은행 실무자를 데리고 왔어야 되나? 빨리 가입하시는데 이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청약은 맨 처음에 내가 가입한 연도부터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제 분양이라는 걸 하잖아요. 분양 받으면 집을 싸게 들어갈 수 있어. 그리고 그 집이 또 예를 들면 뭐 프리미엄이 붙거나 하면 투자라는 의미는 전혀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조금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청약통장 갖고 제 그 처남이 청약통장에 1,000만 원이 있었어. 근데 얘가 갑자기 매형 저 청약 깰까봐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돈이 없어서 이걸 결혼 자금에 써야 되겠대.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냐면 깨지 마. 너 그건 절대 깨는 게 아니야. 청약은. 그리고 청약통장 너 가입된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아. 대출이 1%야. 1%. 1.5%, 2% 미만이에요. 청약통장의 대출이. 그러니까 부담이 안 되잖아요. 근데 내가 1,000만 원이면 거의 1,000만 원 다 대출 다 받을 수 있어. 그러면 그 돈으로 쓰는 게 나아. 제 처남이 그래서 그걸 안 깼어. 얼마 전에 그 동탄에 있는 아파트 분양에 신청했어. 됐네요. 프리미엄이 3,000만 원이 붙었대. 되자마자. 그 얘가 매형 고마워요 그러더라고. 너 맨입으로 하지 말라고. 쥐는 3,000만 원 벌고 나는 30만 원짜리가 아닌 3만 원짜리 밥도 안 사주네. 뭐 이제 농담으로 막 그랬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 알면 이렇게 여러분들도 모르는 그런 틈새가 있어.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좀 더 많이 하려고 노력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혼하기 전에 이런 체크리스트를 좀 갖고 있으셔야죠.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상대방의 급여, 재수가 상태는 어떠한가?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소비 습관. 세 번째는 그리고 네 번째는 통장 관리는 남자가 하는 게 좋을까요? 여자가 하는 게 좋을까요? 관리를 잘하는 사람, 꼼꼼하게 하는 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여러분 재테크는 어떠세요? 재테크. 너무 재테크는 무리하지 마세요. 안전하게 하고 아주 쉬운 걸로 하고 손해봐도 괜찮을 정도만 하셔야 돼. 우리 크리스천들은. 너무 여러분들이 인생 뭐 있나요? 이렇게 하다가 뭐 있게 돼. 자, 그리고 신혼집 마련하는 팁. 돈 벌어서 결혼하려고 하는 분들 굉장히 많지 않으세요? 여기 여러분 다 그럴 것 같은데 내가 돈을 벌어야 결혼한다고? 근데 여러분 결혼해서 돈 버세요. 결혼하면 돈 아끼게 돼요. 그리고 이제 스타벅스 커피는요 쿠폰 날라오지 않으면 가지 않습니다. 저랑 우리 애기 엄마는 절대 거길 안 가요. 거길 왜 가요? 비싼데. 죄송해요. 그 스타벅스 일하시는 분 계실까봐. 근데 왜 안 갈까요? 아끼게 되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면 악착같이 돈을 벌게. 저는 여러분들이 빨리 결혼했으면 좋겠어. 근데 막연하긴 하지 마세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나 본데. 자, 그 전세 대출은 보증금의 몇 프로까지? 30% 이상이 되지 않도록 하셔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전세가 2억이야. 그러면 얼마까지 대출을 받으면 괜찮아? 6천만 원까지 정도는 여러분이 대출로 해도 여러분 가계의 부담이 안 돼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냐면 2억짜리 전세 빌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1억 5천을 대출을 받아. 그럼 여러분 나중에 그거 전세 대출 받는 그 이자 내는 그 돈이 월세야. 똑같아. 그럴 의미가 없잖아요. 그냥 월세 사는 게 낫지 차라리 그러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거는 보증금의 30% 이상은 대출받지 않으려고 해야 돼. 그러면 자 질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디서 살아야 돼? 어서? 그럼 내가 어디서 살아야 되죠? 저렴한데. 여러분 집은 어떤 거예요?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집이 뭐예요? 집. 여러분 집에 하루에 몇 분 계세요? 몇 시간? 세본 적이 없어요? 요즘은 집이 거의 잠깐 자고 쉬는 곳이지 않아요? 주로 많이 밖에 나와서 얘기하고 그러는데 집은 쉬는 곳이잖아요. 여러분 옛날에 노래 이런 거 있어. 저 푸른 초원 위에 이 노래 몰라요? 구름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님과 함께 이 노래 있어. 여러분 사랑하는 님과 함께면 초가집에서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초가집에서 못 사는 사람은 왜 그럴까요? 비교. 왜 못 살까? 비교해. 왜 비교하는 거예요? 남들한테 잘 보이려고 그래. 남들한테 잘 보이려고 그래. 왜? 자존감이 낮아.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툭하면 또 삐져. 툭하면 열받고 화내. 그러면 여러분 어려워진다니까. 이 레파토리가. 그래서 여러분 그 집은 뭐예요? 함께 키워가는 거예요. 저희 집 그 11평짜리 빌라에 살고 있거든요, 제가. 근데 제 딸이 초등학교 1학년 때였어요. 아빠 나 이거 말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왜? 했더니 이제 초등학교 가니까 얘가 친구들 집 놀러 가는 거야. 아빠, 우리 친구네 집 있잖아. 걔네는 막 뛰어다녀, 집에서. 그래서 그래? 그때 우리 딸이 그냥 봐봐, 아빠 잘 봐봐. 이러는 거야. 잘 봐보더니 이러는 거예요. 우리 집은 맨날 부딪혀. 내가 눈물이 막 나는 거야, 눈물이. 그래서 제가 이라마 큰 집 살고 싶어? 그랬더니 나도 큰 집 살고 싶단 말이야. 왜 우리 집은 이렇게 좁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은 좁아도 우리는 마음은 그런데 화목하잖아. 그랬더니 그긴 그렇지 이러는 거예요. 근데 4학년이 됐어 얘가. 4학년 때 얘가 근데 그걸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이거는 아빠 나 있잖아. 옛날에 내가 어릴 때 철 모를 때는 지금은 철도 없습니다. 철 모를 때는 집 넓은 집이 좋다 그랬잖아. 근데 넓어봤자 소용이 없더라. 왜 했더니 내 친구 누구 있잖아. 걔는 아빠가 딱 오니까 갑자기 애가 얼더라고. 그리고 나보고 집에 가라 그러더라고. 물어봤더니 아빠가 너무 무섭대. 집이 아니더라고 아빠. 걔네 집은 저기 아파트 사는데 되게 넓어. 근데 의미가 없어. 그냥 나는 부딪히면서 아빠랑 사는 게 좋아. 이러면서 저한테 막 안기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컸구나 얘가. 근데 또 감사하더라고요. 좁은 집에 사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여러분 감사하면서 합시다. 좀 여러분 저희 집 와볼래요? 그럼 여러분 저희 집 와보면 여러분 어떻게 계실 거냐서 서 계셔야 돼 이렇게. 그럼 제가 앉으세요 그러면 이렇게 계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 집 뭘 부르지를 못해. 애가 크고 그러니까 짐이 많아져 갖고 거의 서 계세요 저희는. 아니 진짜예요. 그 정말 아실 거예요. 결혼해서 애기 한 명이 생기면 짐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아마 목사님 댁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목사님 댁은 거의 이렇게 한 발로 달려갈지도 몰라. 애기가 4명이 있다시니까. 그래서 어쨌거나 그러나 거기 안에는 사랑이 있고 행복이 있으면 너무너무 좋지 않을까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생각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전세를 좀 찾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왜 전세를 찾는 게 중요하죠? 내가 대출금이 적게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제일 좋고 월세 많이 내지 않게 하는 게 좋은데, 그럼 여러분들이 전세를 예를 들면 내가 모아놓은 목돈이 필요하잖아요. 전세는. 그럼 2천만 원, 3천만 원 적으면 신혼부부 대출에서 최소한 이율이 적은 걸 내가 몇 개를 이렇게 추려가지고 거기에 맞는 집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려고 노력해보세요. 그리고 그걸 빨리 갚을 계획도 잡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점핑해가지고 몇 평짜리 집, 뭐 예를 들면 몇 평짜리 빌라를 내가 사고 그 다음에 내가 뭘 하고 대한 계획도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그런 계획 없이 멍하니 살서는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재무설계 10계명이 있습니다. 1번 한번 읽어볼까요? 1번 시작. 자녀 계획에 맞춰 인생 크게 방향 예. 그 보니까 여러분 자녀 계획도 여러분 기도하면서 여러분 준비하고 계셔야 돼요. 몇 명을 낳을지 이런 것도. 물론 내가 4명 낳고 싶고 저도 4명 낳고 싶었는데 저희는 아기가 이렇게 하나님이 저에게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속상함도 마음이 있었지만 근데 뭐 어쩔 수 없죠. 그래서 한 명이면 한 명에 맞게. 그러면 굳이 뭐 대궐 같은 집 필요는 없잖아요. 예. 그리고 2번 두 번째는 그래서 저기 통장을 분리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지출되는 통장들은 딱 그 통장, 그 한 통장에서 모든 지출이 되도록. 그러면 여러분들이 월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분리를 하잖아요. 그럼 내가 모을 수가 있어. 근데 월급 통장에 모든 게 다 나가잖아요. 그럼 여러분 또 한 푼도 못 모으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아무것도 없어져요. 그 어떤 사람은 그러는 거예요. 난 열심히 살고 돈을 버는데 돈이 없어. 재정 관리를 여러분 받으셔야 돼요. 저도 정말 열심히 살거든요. 근데 돈이 없어. 그리고 제가 재정 관리 받고 있잖아요. 저도
왜냐하면 내가 어떻게 쓰는지 내 소비 패턴이나 내 생활 패턴을 전문가들이 제일 관리해 줘야지 제가 그걸 버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씩 모아지더라고 이제. 그 모아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분이 저한테는 팁을 얘기했어요. 한 달에 10,000원, 매달 한 달에 통장 하나만 두고서 그 10,000원을 매달 거기다 넣으면 어때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건 잊어버리라는 거야. 그리고 자동이체 하는 거 있죠, 여러분. 자동이체로 해로. 그래서 제가 욕심을 냈죠. 한 달에 40,000원, 일주일에 10,000원씩. 그러니까 제 통장에 일주일에 10,000원씩 여기서 이쪽으로 나가요. 계속. 근데 지금 일주일에 제가 통장 돈을 막 꺼내도 보고 막 보는데 그 돈의 잔고는 예를 들면 여러분 보세요. 125만 원과 124만 원과 차이가 나야 안 나요? 전혀 안 나죠? 다음 주에 됐더니 172만 원과 171만 원이 있어. 차이 나세요? 아니, 몰라. 근데 10,000원이 계속 이 통장에 꽂히는 거야. 제가 이거 한 3년인가 했거든요. 지금 돈 굉장히 많이 있어요. 놀랍게. 깜짝 놀랐어. 여러분, 그렇게 해서 돈을 조금씩 모아보는 거예요. 모든 건 여러분 선택이에요. 자, 쭉 보시고 10번, 마지막 10번 읽어볼까요? 시작. 배우자의 정서 통장을 빵빵하게 한다. 그 의미는 뭐냐면 이제 여러분이 결혼할 사람이 생기면 또는 결혼할 사람이 결혼이 있다면 배우자하고 정서 통장, 마음 나누는 통장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건 재무 설계를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건데 그분들이 요즘에 재무 설계 하시는 분들이 전부 다 상담을 배워요. 그래서 왜 배우냐고 그랬더니 자기네들이 맨날 말해도 이 사람이 안 바뀐다는 거야. 제발 이거 아끼세요라도 못 아낀대. 왜 그런가 봤더니 안 되겠대. 자기 도저히 이해가 안 가겠대. 그 사람의 마음이 바뀌어야 되겠다는 걸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 공부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분들이. 보니까 정서 통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마음을 나누면서 그 마음 나눔을 쌓으세요. 여러분 꿈과 비전을 쌓으시고 여러분 인생의 목적 있으세요? 이거 말고 목적. 여러분 왜 사세요? 아, 웃지 말고. 왜 사세요? 왜 살아? 그래서 사는구나.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거 꼭 기억하세요. 네, 왜 사냐는 질문에 그저 웃지요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따라해볼까요?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위하여. 더 큰 영광을. 결혼 왜요?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그걸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시고 내가 살아가는 목적, 제 인생의 목적이 있어요. 저는 제 인생의 목적이 뭐냐면 저를 만나는 사람, 여러분들처럼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게 제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저의 목표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갓데이트를 하는 거고 두 번째가 상담을 하는 거고 세 번째가 강의하러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직업을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으로 두지 마시고 여러분 삶의 어떠한 목표 지향에 하나님과의 관련된 그것들을 목적으로 삼았고 여러분의 직업은 목표로 삼으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그 직업도 올인할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러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 만나고 싶다고 하지만요. 생활력이 강한 사람 만나셔야죠. 그리고 여러분 직업에 프라이드가 있는 사람을 만나셔야죠. 어떤 직업이냐 그 회사가 큰 회사는 작은 회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를 얼마만큼 사랑하는 사람인가를 여러분 보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직장 다니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돈 버니까 돈 주니까 다녀. 여러분 그러지 맙시다. 여러분들은 크리스천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직업을 사랑하고 그 회사를 사랑해 주세요. 대표가 뭔 짓을 하든 버릇이 없든 뭐 하든 그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인이어서 내가 이 회사에서 녹을 먹으니까 이 회사를 사랑하고 아끼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고 이렇게 여러분이 살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크리스천이라는 것에 대한 자부심 쟤는 교회 다니니까 저래. 야 이렇게 들어야 되는데 교회 다니니까 어쩐지 저렇대 애들 이상해.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쵸? 저는 여러분이 정말 열심히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직장에서 정말 잘해서 정말 1등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1등 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노력을 해서 뭔가 만들어내세요. 왜?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위하여. 나의 부와 명예를 위해서가 아니라. 제가 지난번에 우리 그 겸손에 대한 이야기 한번 했나요? 했대. 자 넘어가서 자 이제 좀 졸린 듯 하니까 좀 야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성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좀 해볼게요. 왜냐하면 성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특히 이제 특히 결혼하신 분 혹시 계세요?
지금 결혼하셨다. 손 들어볼게요. 네, 오, 많네요. 예, 결혼하신 분들은 특히 더 중요하고, 결혼하기 전에 여러분들도 이걸 알고 결혼을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알고 결혼해야 되는데, 성교육에는 여러 교육이 있는데, 첫 번째는 생물학적인 보건선생님들 하는 성교육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남성의 성기는 이렇고, 여성의 성기는 이렇고, 이런 것들을 하는 거. 그러나 저는 어떤 지금 교육을 이야기하고자 하냐면, 내 마음에서 나타나는 것이 성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가. 심리적인 기반이 이런 것들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볼 건데, 여러분 성교육 그러면 좀 느낌이 어때요? 좀 야해 보이세요? 괜찮아요? 부담되진 않으세요? 네. 네. 그러면 여러분 섹스 교육은 어떠세요? 더 야해요. 네. 진실하다 이분. 좀 야한가요? 여러분 어때? 한국말로 하는 성교육이 야하세요? 섹스 교육이 야하세요? 다른 분도 좀 말 좀 해봅시다, 좀. 어느 게 좀 더 야해요? 이렇게 후자가 더 좀 야하지 않아요? 왜 영어가 야하죠? 영어라 야해? 우리가 이제 섹스라는 단어가 활기를 칠 때가 이제 1980년대에 올림픽을 하면서 외국의 문물, 그때 이제 3S라는 게 들어왔죠? 스포츠, 스크린, 섹스. 이게 들어오면서 이제 섹스가 주로 어떻게 들어왔냐면 야하게 들어온 거예요. 근데 사실은 섹스는 야한 게 아니죠. 굉장히 좋은 거고 예쁜 거예요. 여러분 그 인식부터 먼저 바꿔야 되는데, 제가 성교육을 받으러 갔을 때였어요. 거기 한 100명 정도가 있는데 99명이 여자고 저만 남자였어요. 100명이 좀 더 넘었던 것 같은데 딱 저 혼자만 남자였거든요. 근데 제 옆에 누가 계셨냐면 수녀님이 계셨어요. 재밌죠? 근데 그때 교수님이 성에 대하면 성 한번 생각나는 색깔을 얘기해 보라는 거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 색깔 빨강. 자매님 뭐라고? 네가 얘기해서 저분한테 물어봤는데 이분이 빨강이라고 그랬어요? 빨강. 자매님은? 안 들려? 그냥 얘기해서 편안하게. 에? 자매 청바지 분홍. 뒤에 형제님은? 빨강. 뒤에 형제님은? 빨강. 뒤에 형제님은? 다 빨개. 혹시 무슨 생각나세요? 형제님. 저 형제님. 무슨, 빨간색. 다 빨강이네. 막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빨강이요, 파랑이요, 초록이요, 노랑이요. 막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제 차가 막 오는 거야. 나 빨간색이 생각나는데, 빨강은 식상한데 어떡하지? 지금 다 그럴 거였어. 식상해. 그럼 어때? 초록색이 생각난다. 딱 근데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초록이요. 딱 이러는 거야. 어떡하지? 그러다가 그냥 어떻게 제가 빨강이에요. 이랬더니, 다른 분들이 대답할 때는 쳐다도 안 보다가 모든 여성들이 나를 이렇게 딱 쳐다보는 거야. 그래서 제가 너무 민망해가지고, 얼굴 빨개져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수녀님한테 딱 왔어. 수녀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회색이요. 지금 반응이었어. 전부 다. 그래서 그 교수님 뭐라고? 회색이요? 왜요? 그랬더니 회색지대라. 제가 침범할 수 없는 분야입니다. 근데 왜 성교육 받으러 왔어요? 그랬더니 성도들을 가르치려고요. 정말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 어쨌든 성은 대부분이 보면 빨간색, 분홍색, 뭐 이렇게 예쁜 색깔을 좋아해요. 그렇게 생각이 나고.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 내면 속 깊이에는 대부분이 성은 좀 불편한 것들이 좀 많아요. 그리고 좀 알게 모르게 어릴 때부터 성추행을 당하거나 특히 성폭력을 당했거나 근친상간을 당했던 분들. 근친상간이라고 하는 것은 또 두 가지가 있는데, 실제로 나의 직계가족들, 우리 누나, 우리 형, 우리 아버지, 누군가가 나에게 성적인 행위를 했거나, 아니면 우리 부모님이 성관계를 갖는 모습을 봤거나, 이런 경우에 굉장히 심리적으로 어려움들을 갖게 되거든요. 아주 이게 문제인데, 근데 문제는 어른이 돼서 여러분같이 저처럼 어른이 됐는데 그런 것들을 치료하지 않고 있으면, 예를 들면 내가 짝꿍을 딱 만났어요. 근데 남자친구가 나에게 이렇게 스킨십을 하려고 딱 오면 갑자기 이게 떨려. 그리고
제가 제발 부탁인데 여러분 결혼한 분들 중에 이런 질문을 이미 했는지 모르겠지만 너 몇 명 사귀어봤어? 이거 말 안 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이거 진짜 안 해야 될 것 중에 하나 뭐냐면 어디까지 가봤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한 자매가 찾아왔어요. 크리스천이었는데 저를. 근데 그분이 그런 거 자기 남자친구한테 물어봤대. 자기는 어디까지 가봤어? 그랬더니 아니 뭐 어디까지 가봐. 난 네가 처음이야. 이랬대요. 솔직히 말하라. 괜찮다고. 나 괜찮은 거 알잖아. 그랬더니 이 형제가 진짜지? 진짜 말해? 말해 괜찮아. 이랬대요. 그랬더니 그 형제가 그렇게 말했대. 성관계도 해봤다고. 그랬더니 이 자매가 야, 그런 거 반응하지 마. 이 자매가 진지한 건데 야해 보이잖아. 이 자매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 누구랑 했냐? 그랬더니 이분이 또 그 여자친구하고 성관계 가진 게 아니고 그 뭐지? 아 갑자기 단어가 갑자기 까먹었네. 유흥업소 아가씨하고 성관계 가진 거야. 이 남자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 여자친구 어깨를 타고 괜찮지? 이렇게 딱 하는데 이 여성의 말이 딱 한 말이에요. 괜찮지? 하고서는 딱 올라오는데 뱀이 올라오더래. 그 뱀 손가락이 뱀처럼 이러더래. 그리고 막 자기가 정말 그러더니 이 형제가 전화를 하면 귀에서 막 이 개미가 나오는 것 같고 막 계속 구토가 나오고 제가 죽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보고 치료해달라고. 한 6개월 상담했나? 했더니 지금 결혼했어 그분하고. 다행이죠. 잘 살아요. 근데 되게 어려워. 진짜 많이 고생했어요. 여러분 있잖아요. 때로는 몰라도 될 걸 굳이 알려고 하는 분이 있어. 여러분 과거가 그렇게 중요하죠? 아니요. 중요해요? 근데 때로는 우리가 몰라야 될 부분들을 기억고 캐내려고 하면 여러분 마음에 상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이에요. 그래서 성은 사실은 매우 위대하죠. 아주 위대하고 너무 예쁘고 좋은 거예요. 제가 저희 아내하고 결혼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우리도 첫날 밤을 부끄럽네. 뭘 부끄러워. 제가 첫날 밤을 이렇게 딱 갔어. 근데 제가 막 죽을 것 같더라고. 막 긴장이 돼가지고. 근데요, 형제님들, 사람은 외모로 판단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저는 우리 애기 엄마가 너무 예뻐 보이고 또 그날 결혼식 하고 나니까 얼마나 예뻐. 이쁘고 막 돈 주고 발랐잖아, 이거. 그리고 머리 쫙 딱 갔어. 호텔을 딱 들어갔어요. 지금 제가 첫날 밤 얘기해 주는 거예요. 좀 긴장 좀 해주시면 안 되나? 그 내가 왜 들어야 돼? 뭐 이런 표정인데. 딱 했는데, 제가 딱 첫날 밤에 딱 제 아내가 딱, 자기야, 나 피곤해. 그러면서 우리 아내가 머리 좀 풀어달라는 거예요. 머릿속에 있는 핀. 그래서, 그래? 아싸, 이거 끝나면, 이러고 있는데, 제가 머리를 이렇게 핀을 이렇게 빼기 시작했어. 형제님들, 이 핀이 머리에 몇 개 꽂혀 있는 줄 아세요? 이게? 한 300개 꽂혀 있어, 300개! 빼도 계속 나와. 근데 이 머리가 핀이 어떻게 꽂혀 있는 줄 아세요, 형제님들? 스프레이로 뿌려 있어, 스프레이로. 그래가지고 이렇게 뺐어. 그리고 우리 애기 뭐 조는 거야. 조라 근데 다 빼줬지. 그래, 자기야, 다 뺐어. 딱 보는데 사자 한 마리가 있더라고. 뭐 이게 가지고 산발을. 자기 다 뺐어 이러는데 제가 세상에 이런 여성이 없구나. 제가 깜짝 놀랐어. 제가 첫날 밤에 제가 제 아내한테 관계를 가져야 되니까 자기야 기도하자. 이랬더니 갑자기 우리 애기 뭐 미쳤나봐. 변태 아니야? 뭐 이러는 거 저한테. 여러분 성관계 갖기 전에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말해야 돼요? 너무 좋은 것 같은데요. 이거 결혼한다면 얘기해 그건. 아내 때문에. 근데 또 저희 아내가 저 변태로 막 그러더니 제가 설명해 줬어요. 야 봐봐 자기야, 배고플 때 밥 먹지. 밥 먹기 전에 여러분 기도해 안 해요? 기도 안 해? 하세요 안 하세요? 하죠? 여러분 졸릴 때 잠자기 전에 기도 안 하세요? 하고 자잖아요. 성관계 할 때는 왜 안 하는 거야? 근데 내가 그랬더니 갑자기 우리 아내가 그 얘기 저에게 설득당해가지고 그럼 당신이 해 하고 제가 기도했잖아요. 떨면서 부르부르부르. 안 믿기나? 어떻게 되지? 이 기도 되게 중요해.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성은 그만큼 아름다운 거고 예쁘고 소중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사랑의 경지입니다. 그걸 느껴야 되는데 정말 안타까운 우리 청년들은 제가 하지 말라는 두 가지가 있어요. 연애할 때. 첫 번째, 돈을 함부로 쓰지 말자. 그것 중에 커플링 하지 말자. 두 번째, 성관계 갖지 말자. 이걸 꼭 얘기하거든요. 근데 기어코 연애할 때는 어떻게 하든지 커플링에 비슷한 거에 잔뜩 해주고 어떻게 하든지 스킨십을 해. 결혼하잖아? 반지 한 번도 안 사줘. 성관계 갖지도 않아. 결혼해서 나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이분 되게 심각해졌다 지금. 왜 이렇게 심각한 거예요? 늘 그래 와가지고 여러분 커플링 하지 마세요. 제가 한 청년이 상담을 해달라고 상담했는데 이유가 뭐였냐면 자기가 어떤 여성을 잊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가 잘 잊지를 못한다? 성관계를 가졌구나. 그래서 내가 성관계를 가졌었니? 라고 물어봤더니 아니래. 근데도 못 잊겠대. 그래서 뭐가 있을까라고 봤더니 얘가 400만 원짜리 다이아 반지를 해줬대. 근데 헤어지자고 헤어졌는데 주지를 않더래. 그래서 내가 그 자매한테 같이 가서 내가 찾아왔잖아요. 내가 그래가지고 200만 원에 팔아줬어 그 반지. 그랬더니 이 형제 갑자기 해맑게 미소를 띠면서 이러면서 이게 날아갈 것 같아요 뭐 이러더라고. 그래서 결혼했어 그 형제. 네, 진짜 별 형제들이 다 있어요. 그쵸? 네, 참. 여러분, 과도한 선물은 하지 마라. 왜냐면 못 잊어. 그리고 보면 커플링 해줘가지고 나는 헤어졌어. 그럼 그걸 꼭 목걸이 하는 애들도 있더라. 그거 왜 하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커플링은 언제 해주면 되는 거예요? 결혼할 때. 성관계는 언제 하면 돼? 결혼할 때. 그때는 왜 안 해? 질린 거야.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 결혼 전에 임신해서 아이를 출산한 사람들이 결혼 이후에 성관계를 통해서 임신하고 아이를 가진 사람보다 이혼할 확률이 20% 더 높아. 놀랍죠? 왜 그러냐면 엄마 훈련, 아빠 훈련을 하지 않고 결혼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아이를 덜커덕 하고 낳고 결혼하면 이혼할 확률이 훨씬 더 높아져요. 네. 그래서 여러분 결혼 전에 성을 여러분이 어떻게 지키느냐는 매우 위대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위대한 일에 여기 지금 동참하시는 거예요. 자, 성의 의미는 세 가지가 있어. 첫 번째는 섹슈얼리티가 있고, 두 번째는 젠더, 세 번째는 섹스라는 게 있는데 요즘에 젠더 이게 얘기가 많이 나오죠. 이 젠더 감수성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성교육이 많이 나오는데 그 보수적인 분들이 저한테 막 항의 전화하더라고요. 성인지적 교육은 동성애를 합법화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교육이다. 근데 그렇지는 않아요, 사실은. 예, 근데 이제 그분들이 오해를 하고 계시다고. 성인지적 교육은 뭐냐면 남성과 여성이 어떠한 권력 안에서 차별되지 않고 평등하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아요, 틀려요? 모르겠어요? 맞는 말이죠. 근데 차별하지 말라는 거를 정말 안타까운 건 동성애자들이 그걸 활용을 해. 그러니까 우리가 괜히 그게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단들이 막 성경 얘기하고 막 그러면 불편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좋은 얘기가 그들이 써버리니까. 여러분 동성애는 어때요? 동성애 찬성? 반대? 왜 반대? 성경에 나와서? 에이즈 걸릴까봐? 여러분 왜 반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알고 계셔야죠. 근데 몰라. 모르니까 여러분 어떻게 죄야 죄. 이러니까 걔네들은 뭐라 그래요? 넌 죄 안 져? 너는 죄 안 지냐고. 나도 죄 짓지. 근데 할 말이 없어. 여러분 우리가 동성애에 대해서 정말 많이 해요. 여러분 동성애자들이 그 에이즈 많이 걸린다고 그러는데 이성애자는 에이즈 안 걸릴까요? 에이즈는 어떻게 걸리는 거예요? 성관계에서 걸리죠? 근데 그 어떻게 걸리는 원리는 아세요? 모른다고 말을 좀 해봐. 알면 안다고 그러고. 아세요, 원리를? 왜냐면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성교육하면 여기 수준이 다 달라가지고 여러분들의 수준을 제가 모르니까. 근데 여러분 에이즈균이 걸린다는 의미는 뭐냐면 남성이 우리 이런 거 얘기해도 되는 거죠, 오늘? 네. 남성이 사정할 때 이렇게 딱 사정을 딱 하면 우리 여기 분들 자유행위를 해봐도 다 알 거예요. 성관계를 안 가져도. 이게 딱 흡입력이 있어. 그게 담배를 빠는 것보다 훨씬 더 몇 배의 힘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쪽 빠는 힘이. 그래서 콘돔을 사용하지 않고 성관계를 갖다가 직업 여성이거나 여성의 질에 세균이 묻어 있을 때 그때 그 요도로
쭉 들어와서 혈액으로 이 에이즈나 기타 등등의 병들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콘돔을 사용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동성애자들은 왜 그럼 에이즈에 많이 걸릴까? 항문섹스. 왜 많이 걸릴까? 항문섹스에서 그러는데 재밌는 사실은 그들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세요? 이성애들은 더한다. 맞아요. 이성애자들 더해요. 네. 그럼 항문섹스가 죄냐? 이거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걸로 얘기하면 오히려 우리가 이렇게 좀 이렇게 꿀려. 근데 참 안타까운 건요. 이 동성애하는 친구들을 제가 직접 상담을 해보니까 느낀 게 뭐냐면 대부분이 사랑이 뭔지 몰라. 그리고 이성교제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떠냐면 실제로 있잖아요. 내가 어떤 여성한테 마음에 들어. 근데 이 여성 뭐야 이거 귀를 조그만 게 이렇게 됐어. 어떤 여성한테 내가 딱 프로포즈 했어. 돈도 없는 게 나는 루저야. 만날 사람 아무도 없어. 그런데 한 옆에 있는 남성이 똑같은 경험을 하나 있어. 그럼 걔가 난 위로를 해줘요. 어깨를 탁 만지면서 너도 그랬니? 나도 그랬어. 근데 갑자기 얘가 동병상련이라는 게 느껴져요. 들어봤나? 동병상련? 찌리리 이러는 순간에 얘 친구가 여기 이태원에 있는 동성애 바를 데려가. 갔더니 온통 그런 애들만 있어. 거기 가면요 내가 왕대접 받아요. 여러분 신천지 가면 여러분 왕대접 받는 거 아세요? 난리가 나요. 안녕하세요 이처럼 난리가 나요. 우리는 교회 누구 세신 됐다고 하도 왔나 보네 이러는데 신천지 갈 때도 오이야 뭐 이렇게 해준단 말이야. 여러분 우리는 이성들이 이러는데 거기는 우알려요. 그러니까 마음이 막 열리면서 너도 그랬냐 나도 우리 원래부터 그랬던 거라고. 원래부터 그랬대.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유전이야 유전 이러는 거야. 여러분 유전이래 동성애가. 어디 내가 그래서 이상하다 하고 내가 동성애 그 카페에 내가 가입까지 했잖아. 내가 동성애를 알기 위해서 가입해서 장난. 너무 재밌어. 너무 재밌어. 어이가 없어. 막 이 논리가 진짜 무슨. 어떤 분이 이렇게 올린 거예요. 저기요 질문이 있어요. 소수 성애자들이 이 인권법에 합의해달라고 그들도 외쳐대는데 우리하고 뭐가 다르죠? 라고 이렇게 올린 거야. 그랬더니 거기 덧글에서 걔네들은 미친놈들이야. 걔네들은 정신병자들이라고. 걔네 이상한 애들이라고. 걔네랑 우리가 비교해서 안 되죠? 막 이러면서 올리는 거야. 내가 그거 올리고 싶다고. 너도 그랬어. 막 이러고 싶어. 여러분 그거 아세요? WHO에서 동성애가 옛날에 DSM-4라는 책에는 옛날에는 정신병자로 등록이 돼 있었어요. 아시나요? 근데 얼마 전에 자연스럽게 빠졌어. 이게 자연스럽게 두 가지가 빠졌어. 뭐가 빠졌냐면 자기애적 나르시스와 이 동성애가 빠졌어. 사회적 합의도 없이. 뭐에 의해서? 권력에 의해서. 여러분 우리 인권법 관련돼서는 아주 이거 민감한 얘기긴 한데요.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제가 오늘 목사님께도 저희 기사가 국민일보에 나왔다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덧글이 270개가 달렸어요. 갓데이트에서 결혼하고 뭐 여기 끌림에서 결혼하고 뭐 이런 얘기가 나왔어. 이 기자님이 올렸는데 거기에 270개 덧글이 뭐라 적혔는지 아세요? 이런 개독 나오고 뭐 교회 다니는 여자랑 절대 결혼하지 마라. 교회 다니는 애랑 결혼하면 교회에 미쳐고 가정 다 깨진다. 이게 200개 넘게 제가 막 이게 가슴이 막 아파. 그리고 뭐 결혼해가지고 목사들한테 바치는 거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해요. 여러분 근데 우리 그거 대응할 수 있어요? 근데 인권법이 통과되면 대응할 수 있어. 걔네들 다 쇠고랑이야.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그 인권법에 동성애를 합헌해달라는 게 문제야. 그게. 우리는 사실 그걸 얘기해야 돼. 그거. 자꾸 인권법 하지 말고. 인권법은 어떤 건 좋은 게 많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합헌인데 동성애자들 여러분 동성애 반대 지금은 불법이잖아요. 결론은. 그렇잖아요. 근데 동성애자가 있어요 없어요? 너무 웃기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지금 여기 교회 우리가 여기 나가가지고 옷 벗고 성기 이 가자 같은 거 여기서 팔면 여러분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사람들이? 미쳤다 저거 다 죽여야 된다 경찰에 잡아가라 이럽니다. 그리고 경찰들이 우리 잡아갈걸요? 그런데 웃긴 건 동성애자들 그렇게 하면 축제래. 퀴어 축제래. 이건 전부 다 이런 애들만 있어 세상이. 이거 뭔지 아시죠? 사이에 코 있는 거 사이코 다 이거야. 미치겠어. 그래서 우리가 강력하게 규탄해야 될 건 뭐냐면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래서 좀 구별해가지고. 근데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자고요. 그들은 도대체 왜 그런가? 왜냐면 다 결론은, 따라해보세요. 돈이야, 돈. 이놈의 돈. 이 돈이 우리의 마음과 모든 걸 다 가져가. 이 돈 때문에 다 모든 게 걸려있어. 여러분, 이 돈이 그래서 참 추악해요. 이 돈 관리를 잘하지 않으면 안 돼. 근데 여러분 왜 그러냐면, 보세요. 왜 걔네들이 돈 때문에 동성애가 이렇게 된 줄 아세요? 합헌이 되면 뭐가 되죠? 재산분할이 돼. 합헌이 되면 뭐가 될까? 재산분할이 돼. 근데 지금 합헌이 아니어도 걔들끼리 살아야 안 살아요? 살죠. 근데 왜 걔네들은 자꾸 법적으로 허용해달라고 하는 거야? 누가 못 살게 했어? 살라고! 근데 왜 법으로 하라는 거예요? 가만히 되게 웃기잖아. 그게 뭐냐면 그 안에 다 이거예요. 돈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동성애야. 근데 이 남자가 괜찮아서 결혼했어. 이게 같이 살았어. 내가 이제 딴 남자한테 바람 피웠어. 그랬더니 내가 낙동강 5년이 된 거야. 근데 우리는 결혼해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합의금 받죠? 근데 이거 뭐 아무것도 없어. 그 얘네가 뭐야? 합헌을 원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걔네들은 그런 말 안 하죠. 그런데 동성애자들하고 상담하면 결론 다. 그들의 내막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돈과 성이 다 연결돼 있어요. 넘어가시면 안 돼. 그리고 여러분, 유전이라고 얘기하는 건, 유전은 엄마 아빠도 동성애자였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엄마 아빠가 동성애자였으면 이 사람 태어났겠어요? 아니, 그럼 기본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엄마 아빠가 동성애자야. 그럼 동성하고 했을 거 아니야. 그냥 태어났겠냐고. 동성애를 좋아하는 마음은 있었을지 몰라도 그런 유전자적인 건 아니라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것으로 자꾸 우리를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또 대응을 좀 말 되는 걸로 대응을 해줘야 되는데, 말 안 되는 걸로 하면 돼. 그들을 저는 옮겼으면 좋겠어요. 이성애자로.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복음으로 전도해야 되지 않아요? 네, 동성애는 분명히 나쁜 거니까.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성애는 깨끗해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이성교제 잘하세요? 여러분들은 그들처럼 돈에 그렇게 되진 않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은 혹시 걔네들보다 더 성적으로 혼란스럽고 더 불편하진 않으신가요? 더 이상한 행동을 하지 않나요? 근데 그들을 우리가 돌려올 수 있을까요? 제가 걱정되는 게 뭐냐면, 동성애자 하는 말이 그겁니다. 이성애자들이 하나님이 어쩌고 그러는데, 그러면 걔네들은 맨날 바람 피우고 왜 그러고 사냐고. 할 말이 없더라고요. 정말 창피하고. 여러분, 여러분과 저만이라도 한번 우리라도 바꿔봅시다. 그리고 우리라도 건강한 결혼이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 건지를 그들에게 보여보자고요. 그래서 그들이 넘어오게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동성애가 얼마나 불편한지를 그들이 알면 오겠죠. 왜냐하면 이성애 불편해서 넘어갔거든. 대부분 자기 심리적인 거예요. 예, 여러분 그런 분들 간증 많이 하잖아요. 이게 동성애했다가 탈동성애 하신 분들 있죠? 제가 잘 알고 있는 목사님도 계시는데, 그분은 회개하면서 얘기 들어오면 거의 대부분 결론은 마음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은 확신이 있는 거예요. 상담 잘하면 돌아오게 할 수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문제는 우리가 먼저 좀 정립돼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이성교제가 뭐야? 라고 했더니 내가 막 그냥 얘 문어발식으로 얘 뻗치고 골라 하고, 그냥 무조건 이뻐야 되고 돈 많아야 되고 이러고 있는데, 그들에게 우리가 뭐 이성애가 더 행복한 거라고 말을 어떻게 해요? 부끄럽잖아요. 좀 부끄럽더라고요. 예. 제가 그래서 갓데이트라는 걸 하게 됐어요. 제가 목숨 걸고 하는 이유는 그겁니다. 그래서 제가 성교육도 사실은 불만도 많고 해가지고 본전도 못 차리는 하는 이유는 그래서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과 저라도 우리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젠더는 되게 중요해요. 젠더는 뭐냐면 남성, 여성을 얘기하는 거고, 섹슈얼리티는 성의 역할을 얘기하는 거죠. 남성의 역할과 여성의 역할. 근데 요즘에 페미니스트들 있죠? 못 들어봤어? 페미니스트. 그거 나쁜 거예요? 되게 그것도 잘 봐야 돼요. 그걸 나쁘게 악용하는 사람들 있죠. 워마드 뭐 이런 애들 막 극단적으로 막 예수님이 남자여갖고 우리 교회를 싫어하죠?
나는 되게 웃기더라. 예수님이 남자였고 천주교 성당 가갖고 막 그거 막 불지르고 그랬잖아. 걔네들이, 페미니스트들은 결론은 뭐냐? 원래 의미는 여성 인권을 위해서 여성이 남성에게 법적으로, 권력으로 굴하지 않고 차별받지 않기 위해서 만들어낸 단체들이에요. 일단 저는 인정을 하겠는데, 그게 극단화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점점 남성 혐오 사상으로 가는 거지. 그 남성을 막 혐오해. 남자는 막 이상하고 지금까지.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 사람한테. 제가 왜 이렇게 남자를 싫어하냐 했더니 지금까지 우리가 당해온 게 어딘데. 아니 그래서 너한테 너 지금 당하고 있는데 지금은 아니지만 옛날부터 당했대. 아니 옛날에 그 조선시대 당하고 지금 우리한테 하는 거냐고. 그럼 우리는 조선시대 난 살아본 적이 없는데 왜 내가 그걸 당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넌 당해야 된다고. 이 논리야.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조선시대에 우리 여성이 많이 당했기 때문에 지금 남자들이 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음 세대는 또 그렇게 되나? 이 말이 안 되잖아. 여러분 우리가 좀 알면 페미니스트는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역할이라고 하는데 그분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이거죠. 해볼까요? 차이와 차별을 구별하자. 근데 그분들이 그 잘 구별을 못해. 그래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차이와 차별을 구별하자. 그러니까 애기 낳는 건 뭐죠? 차이예요. 남성 낳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를 들면 회사에 진급했어. 똑같이 1년 됐어. 그럼 똑같이 진급 케이스가 돼야죠? 근데 남성이니까 됐어. 그럼 뭐야? 차별. 그럼 질문해 볼게요. 거기 그렇게 나오더라고. 무거운 짐 드는 건 남성이 들어야 된다. 이건 차이야 차별이야? 차별이지. 그 왜 남성이 무거운 걸 왜 들어야 돼요? 힘센 사람이 들어야지. 여러분 남자들 중에도 힘 없는 사람 많습니다. 지금 웃을 일이 아니잖아요. 나는 힘이 없어 진짜. 근데 내가 못 들어. 근데 그러면 못 들으면 남자, 그럼 난 남자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차이와 차별이 그만큼 어렵다고. 근데 그 섹슈얼리티는 그런 역할을 남성의 역할, 여성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섹스는 성적 행위인데 이 모든 걸 합쳐서 우리는 섹스라고 해요. 근데 대부분 섹스 그럼 여기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대부분 다 성관계, 삽입을 의미해. 남성의 성기가 여성의 성기 안으로 들어가서 피스톤 운동하는 그 삽입에 그걸 생각하다 보니까 끊임없이 그것만 몰두해. 예. 근데 여러분 그거는 저는 아니에요. 성은 그 이외에 또 너무 그건 하나의 한 장면일 뿐이라고. 성적 친밀감은 뭐냐면 내가 성적인 이야기들을 내 남자친구, 내 여자친구, 내 아내, 내 남편과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부부, 결혼한 부부들 중에 내 남편의 성감대가 어딘지는 아세요? 그거 알아야 돼요. 내 아내의 성감대가 뭔지도 알아야 되고 내 남편이 어떤 체위를 좋아하는지도 알아야 되고 성관계를 얼마만큼 요구하는지도 알아야 되고 거절할 때는 건강하게 거절하는 방법도 알아야 되는데 근데 이걸 안 해. 그래서 제가 교회를 가면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남자 집사님들이 저한테 울면서 말해요. 뭐라고? 저기 대표님 제 아내가요. 1년째 안 해줘요. 이래요. 그럼 알아서 해결하고 안 돼. 알아서. 그러면 이 결혼한 집사 남자는 어디서 알아서 해결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어디서 알아서 해결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죄책감을 느끼는 거야. 자유행위를 해. 난 결혼했는데 자유행위를 해. 야동을 봐. 총각대 보던 거를. 그러니까 이분이 막 마음이 아파. 그래가지고 그러면 그래서 내가 그러면 크리스천 여성분들은 대부분 성은 나쁜 거, 안 좋은 거, 불편한 거 이렇게 느껴지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름답고 행복하고 사랑을 누릴 수 있는 거로 바꿔보세요. 그리고 성적 친밀감이라고 하는 거 뭐냐면 여러분 대화를 정말 알콩달콩 사랑의 언어를 속삭이는 것도 성적 친밀감이에요. 그걸로 성적인 욕구를 여러분 우리 형제님들은 충족시킬 수 있어요. 형제님들 또 기억할 게 뭐냐면 늘 삽입하고 사정을 해야만 성관계 가졌다라는 착각을 버리셔야 돼. 우리 형제님들도. 어떻게 내가 내 아내와 내 여자친구와 함께 대화를 하고 마음을 나누고 그것들로 인해서 내가 성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 줄일 수 있어요. 근데 꼭 사정을 해야 내가 성관계를 했다라고 느껴지는 거에서부터 성이 자꾸만 성적인 여러분들 타락하게 되고 임신하게 되고 이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비행기 타보셨죠? 타보세요. 타보면 영어로 써있어. 이렇게 뭐 이렇게 낼 때 세관에 신고하는 거 내는데 네임 영어 써있고 AG 뭐 써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럼 섹스 이렇게 딱 써있잖아요. 어떤 아저씨가 그런 데잖아. 어머 씨 이런 걸 물어봐. 아이씨 창피해. 7번. 그래가지고 이제 바꾼다는데 안 바꾸던데 젠더로 바꾼대. 젠더 딱 젠더?
트랜스도. 이거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젠더는 남성이냐? 여성이냐? 메일이냐? 피메일이냐? 이 차이가 물어보는 건데, 젠더는 아닌데. 이러시면 안 돼. 예. 트랜스젠더는 뭐죠? 트랜스젠더? 성을 바꾸는 거가 뭐예요? 성기를 바꾸는 거야. 남성의 성기를 없애고 여성의 성기로 착용하는 걸 트랜스젠더라고 하는 거예요. 하리수가 대표적인 거죠. 게이는 남자가 남자의 성기를 가지고 남자의 성기 있는 사람을 좋아하는 거. 그리고 여성은 뭐였지? 레즈비언은 똑같이 여성의 성기를 갖고 있는 사람이 여성의 성을 갖고 있는 사람 좋아하는 거. 그걸 레즈비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랜스젠더는 좀 다르죠? 같다고 생각하면 뭐 어쩔 수 없고요. 근데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얘기예요. 성의 구성 요소 3가지. 여러분들이 반드시 암기해야 될 거예요. 첫 번째, 따라해볼까요? 사랑. 사랑은 어떤 사람과 해야 되나요? 사랑하는 사람과, 아니 죄송해요. 성관계는 어떤 사람과 해야 되나요? 사랑하는 사람과 해야 됩니다. 자, 누구랑 해야 된다고요? 사랑하는 사람과 해야 돼. 그 사랑의 최고 오야붕이 바로 이 섹스거든요. 두 번째는 즐거워야 됩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즐거워야 돼. 그랬더니 남편은 들이대고 아내는 막 싫어. 이건 뭐야? 관계가 아닌 거예요. 즐거워야 돼. 내 아내가 성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그 상황을 만들어주고 계획을 하고 그래서 그 시간에는 정말 즐겁게 마음을 누리고 재밌게 성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게 굉장히 필요해요. 그랬더니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이 이거 그러면 내가 지금 이 여자친구랑 제가 사랑하고 나는 즐겁게 성관계 가질 수 있으면 결혼 전에도 성관계 갈 수 되나요? 물어보더라고. 여러분 어떠세요? 결혼 전에 이렇게 성관계 가져도 되나요? 안 돼요? 그러면 결혼 전에 성관계 가지면 지옥 가요? 그러면 안 돼요? 이거 뭐예요? 본질적으로는 지옥 가는 건 아니지만 되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성관계를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 초점을 두는 것보다 내가 성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초점을 두는 게 전 더 좋은데 중요한 게 하나 뭐냐면 여러분이 꼭 지켜야 될 이 3번째입니다. 뭘까요? 다 같이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명. 주께 인내 능력. 네, 생명은 누구한테 있어요? 주님께 있는데 여러분 생명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놀라운 관계가 뭐냐 바로 성관계예요. 유일하죠. 유일해. 아이는 어떻게 태어나요?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만 태어납니다. 그랬더니 어떤 애는 또 손들고 무슨 소리예요? 요즘 시험관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수준이 안 되는 사람하고 얘기하면 안 되고. 그럼 이 3가지 한번 다시 암기해볼까요? 사랑, 즐거움, 생명. 이 3가지 모두가 다 이루어져야 돼. 근데 이 중에 하나만 삐딱하면 어떻게 될까요? 학대하게 돼 있어요. 성적 학대. 성적 폭력을 가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생명은 어디서 낳죠? 아이는 어디서 낳아요? 엄마 뱃속에서. 뱃속에 생긴 거고 아이는 어디서 낳냐고. 애기 어디서 낳냐고요. 여자 자궁. 여러분 대답이 어렵나? 산부인과예요? 가정이죠. 가정. 몰라? 가정이죠? 그럼 가정의 제일 작은 단위는 어디예요? 부부. 그럼 부부 안에서의 성이 가장 아름다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관계를 갖는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부부가 어떻게 생명을 낳을 수 있는 그 부부가 사랑하고 즐거움을 가지고 성적인 관계를 갖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분이 그러면은 피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죠. 그 생명을 조절할 수 있도록 피임도 내가 계획 안에 해야죠. 근데 여러분 피임의 제일 완벽한 도구가 뭐예요? 피임의 제일 완벽한 도구 없대. 아니 그 중에 콘돔. 뭘까요? 콘돔인데 콘돔이 80% 정도밖에 안 된대. 그랬더니 제가 그 어느 학교에서 얘기했더니 어떤 학생이 그 콘돔에서 왔는데요 90%까지 된대요 이러더라고. 좋아졌나 봐요. 90%까지 되나 봐. 그래서 내가 그 친구한테 뭐라 했는데 근데 친구야 만약에 그 10%에 네가 아이를 생기면 어떻게 할 거야? 이랬죠. 여러분 모르는 거야. 정말 여러분 내가 삽입하지 않고 예를 들면 성기와 성기가 맞댔어. 임신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돼요? 우리
남성은 성기가 발기하면 그 앞에 쿠퍼스라는 액이 나와. 남자분들 아시죠? 쿠퍼스. 이게 성관계를 윤활하게 하는 기름인데 이 안에 정자가 몇만 마리 살고 있어. 그러니까 대기만 해도 기억하는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접촉하지 않으려고 해야 돼요. 그럼 질외 사정하면 임신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될 수 있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냥 남성이 발기만 해도 이미 정자는 나오게 돼 있다니까. 그럼 여러분 소변에는 정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남성의 소변에 있어요. 늘 나와. 그리고 화장실 갔다가 성적으로 잠깐 되기만 했는데 임신된 사람도 있어. 그래서 막 아내를 막 의심하고 막 이런 분이 있어요. 그럼 정관수술해서 정관수술 한 사람이 임신이 될까 안 될까요? 됩니다. 제가 아는 분이 됐어. 그 의사가 그랬대요. 10,000명 중에 1명 있는데 이 지진 게 세가지고 이 지진 센 곳에 또 들었대. 그러니까 이 정자가 굉장히 강력한 애들은 뚫고 나가서 그 선으로 또 나온다는 거야. 놀랍지 않으세요? 그럼 완벽한 피임은 뭐밖에 없지? 관계를 아예 갖지 않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질문할 거예요. 임신은 언제 하는 거예요? 임신은 언제 되죠? 가임기. 그럼 가임기가 언제야? 이거 남성 형제님들 아세요? 가임기 언제인지 아세요? 못 들은 척 하지 마시고요. 가임기가 배란기잖아. 임신 가능한 날, 배란, 알이 생기는 날, 그러니까 배란할 수 있는 날이 임신이 가능한 날인데, 그거 언제예요? 그거 언제? 다음 생리전 14일. 네, 언제예요? 네? 다음 생리전 14일이 임신 주기가 돼. 거기 플러스 마이너스 2, 3일이. 그럼 그때를 우리가 뭐라냐면 임신 주간이라고 해서 아이를 가질 사람은 그때 성관계를 많이 갖는 거예요. 근데 확률이지. 그러면 자 보세요. 그 여성은 menstruation 하는 걸 해요. 그쵸? 아니 좀 빨리 대답 좀 해봐. 나도 민망해. 여러분 menstruation 하죠? menstruation 월경 이걸 한단 말이야. 근데 옛날에 우리 엄마들은 뭐라고 했어요? 그걸 menstruation 뭐라고 했어요? 맨스 한다고 해서 맨스. 그게 뭐예요? 먼스, 월. 먼스 일본 발음으로 맨스 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들은 맨스 하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좀 그냥 지식으로. 근데, 맨스 한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보통의 여성들이 28일에 한 번씩 난자가 생긴다는 거야. 남자는 정자가 언제 생길까? 3시간에 한 번씩 퍽퍽퍽 생기는데, 여성은 28일에 한 번 딱 생겨. 그럼 28일에 한 번 딱 생기는데 그때 이 맨스한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여성의 이 난자가 난관을 통해서 질 밖으로 나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질 밖으로 나올 때 그 여성의 질 부분에 있는 블러드가 나오는 게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생리야. 그러면 내가 생리 중이다라는 의미는 여성의 몸에 난자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생리 중에 성관계를 가지면 임신이 될까 안 될까요? 될 수 있어.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여성들은 잘 아시겠지만 긴장하잖아요. 그럼 불규칙하잖아. 그러는 동안에 난자가 발생하고 있어요. 몸에. 그래서 슈퍼정자들이 가끔 있다 그랬잖아요. 그 슈퍼정자가 질 내에 사정을 했어요. 그럼 그 슈퍼정자가 난자를 만나 동안 한 3, 4일 개기고 있어. 그러다 만나. 그럼 임신이 되는 거야. 제가 아는 분이 정말 생리 중에 관계를 가졌는데 임신해가지고 아내를 의심했어. 그래갖고 그 아내가 씻을 수 없는 상처가 있대. 난서 애가 초등학교 입학해가지고 그 뒤로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 여성은 그게 생각이 났대요. 유전자 검색까지 했더니 남편의 애기인 거야. 근데 이제는 10년 동안 너무 못 살겠다 싶고 이혼하겠다고 저한테 찾아왔었거든요. 그런 일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면 보세요. 내가 생리한다라는 것도 알아야 되죠? 그럼 우리 남성분들은 여성의 생리가 뭔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근데 남자는 정자를 마음대로 언제든지 내가 원할 때 분출이 될까 안 될까요? 되죠. 여성은 내가 원하는 때 난자가 분출이 될까요? 안 돼. 그래서 안타깝게 형제님들 절제력이 있어야 돼. 형제가 절제력이 없는 사람은 결혼하시면 안 돼. 그 자매님들은 형제님들의 절제력이 강력한 사람을 만나셔야 되고. 왜냐하면 형제들은 뭐하냐면 참아낼 수 있는 힘을 기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언제든지 분출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여러분 결혼 날짜는 누가 잡아요? 남자가 잡아요? 여자가 잡아요?
보통은 여자가 잡는 거죠. 근데 요즘은 다 합의해서 잡지. 왜 여자가 잡죠? 허니문 베이비를 만들 거냐, 그러지 않을 거냐 생리 주기를 맞춰가지고 여성이 잡는 거예요. 예, 그리고 가까운 주로 결혼식은 남자 쪽에서 하고 이렇게. 그 옛날에는 그랬어. 근데 지금 거의 무의미해졌어. 싼 곳에 하던지 뭐 이렇게 바뀌었죠. 그리고 뭐 요즘은 생리도 멈추기도 하는 약도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요즘 큰 의미는 없지만 어쨌든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여성이 몽종하는 동안 무슨 소리야. 멘스하는 동안에 남성은 뭐래요? 몽종이라는 거 하죠? 예. 그 남성은 몽종하는데 어른도 할까 안 할까요? 어른도 해요. 거의 잘 하지 않아서 그렇지. 그럼 그런 거, 저 야한 애 아니야? 이런 거 오해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런 거, 뭐, 머리 빨리 자라면 야한 생각 많이 하고, 그건 알죠? 진짠 거? 가짜입니다. 그거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내가 이 생리 주기에 대한 여러분들도 이해도 있어야 돼요. 근데 재밌는 건, 여러분, 언제 성관계를 가질 때 가장 행복하냐면 여성의 배란기 때 가장 행복해요. 여성도 그렇고 남성도 그렇고. 여성의 질안이 굉장히 푹신푹신하고 너무너무 좋고 남자도 만족감을 느끼고 여성이 만족감을 느낄 때 그때야. 그때가 언제가 가능하다는 거야? 임신. 그러니까 아이를 낳는 하나님은 위대하지 않으세요? 아이는 언제나 가장 기쁘고 아빠가 가장 기쁘고 엄마가 가장 기쁠 때 나오는 게 애기야. 근데 막 내가 임신했어. 막 울고. 여러분, 얼마나 아이한테 저주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기쁘게.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을, 뭐, 임신 아직 안 하겠지만, 축복하는 그런 마음으로 임신도 해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스킨십도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스킨십 어디까지 가야 되죠? 스킨십은 어디까지 해야 돼요? 결혼 전에? 손 잡는 것까지만. 자매님은 그렇게 하시고, 자매님은 손만 잡으세요. 자매님은 손만 잡으려는데 형제님이 뽀뽀까지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야? 혀를 잘라? 여러분, 우리 스킨십 어떻게 해야 되죠? 어디까지 가야 돼? 몰라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이 책임질 수 있는 만큼. 그러니까 상처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까지인데, 그런데 저는 삽입은 안 했으면 좋겠어. 여러분들에게 강력히 말씀을 드리면. 왜냐하면 제가 내담자를 경험해 보니까 그러신 분들이 너무 오랫동안 죄책감에 시달리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이 있었다면 그럼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회개하시면 됩니다. 자유롭게 지금부터 새롭게 시작한다고 생각하고 하시면 돼요. 그런데 거기에 너무 얽매이지 마세요. 예, 괜찮으니까. 그리고 그렇다고 너무 쉽게 생각해가지고 그래? 회개하면 돼? 그럼 오늘 또 하고 하지 뭐. 이건 하나님이 아시죠.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은 아니라는 거죠. 그걸 여러분들이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돈과 성을 마음 놓고 누리면서 여러분들이 자유로웠으면 좋겠어요. 예. 우리 사티어라는 가족치료학자가 5가지의 자유를 얘기하면서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해요. 사람은 자유롭게 살아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첫 번째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here and now예요. 지금 여기에 아는 거. 두 번째는 내가 느끼고 느낀 대로 살 수 있는 능력. 세 번째는 내가 생각하는 거 생각하는 대로 말할 수 있는 능력. 네 번째는 위험을 무릅쓰고 모험할 수 있는 능력. 5번째는 내가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 사람은 자유로워진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이 자유함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그 자유함을 갖기 위해서는 정말 재밌는 건 뭔지 아니면 자유로운 사람은 구속을 느껴요. 여러분 자유로운 사람은요 규칙을 지키지 않지 않아요. 진짜 자유로운 사람은 규칙을 지키면서 자기의 자유함을 얻어요. 내가 성관계를 갖지 않아야겠다는 그거에 어떻게 살아요? 이게 아니라 그런 룰이 분명하면 오히려 더 자유로워져요.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지켜야 될 선들은 지키고 그 안에서 누려야 할 것들은 누리고 이렇게 균형 감각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 놓고 연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연애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 연애하면 행복해져요. 그리고 여러분 거절도 좀 당해보세요. 그리고 거절도 해보시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연애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그죠? 거절당할까봐 두렵고 거절할까봐. 진짜 참된 사랑은 뭘까요? 따라해볼까요? 참된 사랑은 거절할
권리를 주는 것.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이 아내에게 성관계를 요구할 때 뭘 어떻게 요구해야 될까요? 거절할 권리를 주고 요구해요. 어떻게 요구해야 될까요? 거절할. 나 싫어. 이 얘기 들어도 괜찮을 때 요구하는 거예요. 싫어. 또 싫어? 또 싫어? 이거는 뭐예요? 거절을 못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럼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사랑은 거절할 권리를 주는 거예요. 근데 거절할 권리를 줄 수 있는 여러분이 힘을 기르시려면 여러분이 수치심을 다스려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주인이 누구예요? 진짜예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갖고 있는 대학 졸업장 아니세요? 지금 벌고 있는 통장 아니고? 내가 왜곡된 어떤 모든 것들이 아니고 진짜 여러분의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정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죠? 하나님 안에서 자유로워야죠? 진리 안에서 자유로웠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 놓고 이 세상을 누비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여러분에 있는 직장에서 특히 좀 센스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꾸역꾸역 해가지고 그냥 돈 벌기 위해서 나가는 사람 아니고, 그리고 그 돈 몇 푼 벌어가지고 그냥 성매매 같은 거 하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들이 정말 아름다운 성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나의 참된 주인이라고 여러분이 확신한다면 반드시 여러분에게 멋진 선물로 배우자를 주실 거예요. 기다려보세요. 기다려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가만히 이렇게 기다리랬으니까 기다려 이러고 있으면 될까요? 어떻게 되죠?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걸 다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사랑을 해야 돼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완전한 사랑이 아닌 온전한 사랑을 하자. 우리의 삶은 온전하게 하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어떠한 이상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는 거.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노력 다 해보세요. 끝까지. 여러분 돈도 열심히 버시고 성도 잘 지켜보세요. 정말 그러면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이에 아주 예쁘고 아주 멋진 그분이 내 눈에 올 거예요. 그러면 그분과 정말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만남이 축복이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만남이 누군가에게 본이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그 만남이 삶의 열매로 맺어져서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우리가 그들에게 용기와 힘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하실 수 있습니다. 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 난 못해요, 여러분이 하시려고 하면 못합니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께 맡길 때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은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여러분 좀 결혼 생활 힘드신 분들 있죠? 좀 지친 분도 있을 겁니다. 답답하고 말해도 대화도 잘 안 되고 성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해도 자꾸만 거부하고. 여러분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거기에 빠져들면 더 힘든데요. 조금씩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하나하나씩 풀어가면 분명 여러분에게도 좋은 일이 있을 거고요.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이 되실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 카드를 제가 이렇게 보는데 계속 30분, 아까부터 30분인데 지금 30분인데 보니까 39분이네. 죄송해요. 10분 늦게 끝내고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이 질문 카드는 가위바위보 하지 말고 우리 목사님이 좀 이따도 뭐 하시겠지만 저는 그냥 혹시 성동구에서 오신 우리 지역 주민에게 드리겠습니다. 성동구에서 오신 분 계세요? 서울에 오신 분 계세요? 으이야. 그래요? 자, 그러면 가위바위보를 합시다. 자, 준비된 게 없어. 자, 갑니다. 이긴 사람에게 볼게요. 이긴 사람. 가위바위보! 자, 주먹. 나머지 다 내리세요. 나머지 다 내리시고, 가위바위보! 또 주먹. 다 내리시고, 가위바위보! 가위! 자, 여기까지 계속 이기신 분, 일어나 보세요. 지금. 오! 야, 몇 명 없어? 몇 명 없어? 갑니다. 여기, 갈게요. 가위바위보! 가위! 나머지 앉으시고. 오!
두 명 남았어, 두 명 남았어. 자, 두 분이가요? 두 분이. 더 없죠? 이 두 분 말고 없죠? 두 분이. 남자는 주먹입니다. 자, 이런 말 하면 안 돼, 그쵸? 이건 절대 안 돼. 남녀 차별 안 되는 거예요. 자, 가위바위보! 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